안녕하세요. 원장입니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다른 말 해줄 게 없어요. 국어 때문에 멘탈 많이 날라간 친구들 되게 많았을 거고, 수학은, 어, 진짜 냉정하게 바라보면 여기 13번까지가 너무 쉬웠어가지고, 물론 14, 15도 무난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13번까지가 너무 쉬웠어가지고, 어려운 시험이라고 말하긴 힘들어요. 냉정하게. 쉬운 편인 게 맞아요. 물론 22 하나가 되게 저는 빡셌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상적인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던 지수로그 함수가 아니어서 참 좀 감탄도 하기도 했고. 어, 근데 분명히 국어에 영향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수학을 많이 망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너무나 뿌듯하게 특히나 확통 선택한 친구들 중에서 확통이 당연히 조금 더 노베이스인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거의 재수 시작할 때 노베인 상태로 시작해서 완전 생 기본 개념부터 했었는데 결국에 끝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나름대로 커리어 하이 막 80점 찍은 친구들이 꽤나 있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뿌듯해요. 작년에도 그런 친구가 한 두 명 정도 있었는데 이래서 강사하나 싶다라는 느낌이 항상 들었고, 결론부터 말하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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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고, 난이도 총평을 해보자면 방금도 말했지만 일단 13까지는 진짜 프리패스. 최대한 빠르게 풀었어야 돼요. 실수 없이. 언제나 가능했고, 14번 도형은 보이면 쉬웠지만 도형 자체가 너무 좀 복잡하게 생겼다 보니까 안 보이기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잡기 힘들 수도 있었어요. 그게 좀 발견이 힘들 수도 있었다. 그러면은 엄청 말렸을 수도 있어요. 뭘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15번은 일반적으로 나오던 그래프 추론에 비하면 솔직히 너무 쉬웠어요. 그거에 비하면. 그리고 이제 20번 박스 채우기 조금 천천히만 가면 할만했고, 21번 21번의 명성에 비하면 또 얘도 그나마 할만했던 것 같아. 막 아주 쉽다까진 아니지만 핵심은 22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15, 21 수투, 22 수원, 킬러, 6, 9평 다 똑같았고 수능도 똑같이 그렇게 나왔죠. 근데 물론 6월 22번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9평 22번은 진짜 무난했고, 반면에 15랑 21은 그거에 비하면 좀 빡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수능 전에 만약에 너가 예를 들면 확통러다, 15, 21, 22 빼고 다 풀었다, 너한테 한 10분 정도가 주어졌다, 이거 풀라고 했어요. 웬만하면 여기에 시간 다 쏟고 얘는 찍만 노리고 얘는 그냥 풀지 마라 라고 했었어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번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더 말렸을 것 같아요. 차라리 21번에다가 시간 많이 쓰면서 했으면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답을 내기 조금 더 쉬웠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어차피 확통러들 중에서는 대부분 난 수두킬러 버릴래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어차피 22번 좀 덤비던가 아니면 차라리 30번을 다시 풀던가 했겠죠. 그래서 공통은 이 정도였고, 확통으로 넘어가면은 28, 29, 30이 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특히나 30번은 실수 유발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어서 그 문제여가지고, 특히나 주관식이잖아. 양심 고백하자면 저도 틀렸어요. 예. 채점 안에 틀렸더라고. 근데 풀 때도 너무 불안했어. 뭔가 이게 맞나? 이러면서 풀었는데 케이스 하나를 딱 놓쳐가지고 30을 덜 더해서 틀렸더라고. 아무튼 이것도 이따가 해설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꽤나 까다로웠고, 28번도 막 그렇게 무난한 느낌까지는 아니었고, 29번은 이제 이양분포라는 것만 잘 잡으면은 좀 나름대로는 그냥 괜찮았었고, 미적으로 넘어와서 27번 그냥 쉬웠고, 29번 급수 그냥 나름대로 적당히 그냥 막 너무 어렵지도 않게 너무 쉽지도 않게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30번 별 3개 줬지만 발상적으로 너무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볼륨이 좀 커서 계산 과정이 많다 보니까 3개를 준 느낌이었고, 28번은 또 쉬웠어. 진짜 28번 쉬웠어. 한 개는 아니지만 2개 주기가,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디테일 보여? 1.5개 줬어요. 1.5개. 이름값을 못했어 28번. 근데 문제는 뭐냐, 28번이 쉽든 어렵든 우리 대부분의 미정러들, 진짜 100점을 노리고 의대를 노리지 않는 대부분의 미정러들은 어때?
28번 안 풀어, 원래. 그냥 찍잖아. 28번 번호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막 갑론을박이 있고 그랬어. 그치? 대부분 찍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쉬웠든 어려웠든 결과론적으로 의미가 없었어요. 대부분 2번으로 해서 틀렸겠죠. 5번으로 찍는 친구가 있었을까 싶어. 생으로 찍었을 때.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험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통이 됐든 확통이 됐든 미적이 됐든 막 너무 불이다 싶은 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로지 그냥 문제 하나만 뽑는다면 22번 하나만 그냥 톡 튀는 문제였다. 그래서 평가원이 뭔가 자꾸 심리전 거는 느낌이야. 진짜. 28번 미적에서 모두 버릴 거 아니까 오히려 이걸 좀 쉽게 내버리고 그 다음에 공통에서 킬러 3개 중에 그나마 22번을 구평대 만만하게 내서 그래 22번에 힘쏟자라고 했던 애들 저격하는 것처럼 지금 나도 다른 쌤들 해설 강의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내가 풀어낸 선에서는 나는 너무 발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안 보이면 또 다른 방식이 있나? 방법이 있나 싶어. 보이면 끝나. 보이면은 계산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 뒤에. 그래서 진짜 발상만 잡으면 이거는 솔직히 3분 안에 잡을 수 있거든요. 계산까지 끝낼 수 있어. 답까지. 근데 아마 나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엄청 이것저것 별 난리 부르스를 다 했을 것 같아. 자, 총평은 여기까지고 지금 시각이 새벽 2시예요. 새벽 2시. 그러니까 수능 다음날 새벽 2시. 그 수능 날 오후 2시 10분에 딱 업로드가 돼요. 이때 바로 다운받아서 이제 바로 풀어봤어. 어디서 풀었냐면 카페에서 풀었어요. 카페에서. 우리 작년 수많은 일기 제자가 알바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바로 앞이라가지고 자주 가거든요. 거기서 풀어서 이제 나도 내 나름대로 풀면서 오케이 막 해설 영상 찍을 문제들 이렇게 체크하고 난이도도 그때 미리미리 매기거든요. 풀면서 이런 식으로 매기는데 얘가 안 풀리는 거야. 22번이 진짜 땀날 뻔했어 이 날씨에. 그래서 얘 때문에 원래라면은 사실 제가 확통 미적까지 다 풀어도 당연히 100분이 안 걸려요. 한 7, 80분이면 거의 다 푸는데 얘 때문에 100분은커녕 엄청나게 많이 고민하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수능 봤으면 난 이거 틀렸던 거야. 22번.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 잡아낸 다음에 그 시험지 이렇게 세팅도 해야 되잖아. 하나하나 스샷 따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이미 해설 찍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이거 준비하고 하니까 거의 5시 넘어서 거의 6시 다 돼서 해설 영상 찍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또 오랜만에 우리 국어쌤 영어쌤하고 식사 약속도 있었고 또 실장님들 따로 회식시켜 드리는데 거기도 잠깐 들러야 되고 해서 7시 반까지밖에 찍을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였나? 공통 다 찍고 여기까지 찍고 이제 가서 인사드리고 우리끼리 밥 먹고 해서 한 11시 반쯤에 돌아와서 나머지 다 찍고 나머지 찍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풀로 바로 못 찍고 조금 쉬었다 찍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2시네요. 아무튼 정말 1년 내내 진짜 간절하게 달려오셨을 텐데 진짜 고생 많았고 작년보다 올해 우리 이기 애들이 내가 늘 말했지만 더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수능 이렇게 당일에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올 줄도 몰랐어. 그래서 잘 본 친구들도 있었고 못 본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냥 연락을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어. 오히려 못 본 친구들도 이렇게 사실 연락하기 싫잖아. 그런데도 뭐 나와 정이 쌓여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연락을 주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진짜 그때 페어웰 영상 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말했지만 11월 한 마지막 주부터 12월 달까지는 그 12월에 어차피 저도 좀 널널할 거고 언제든지 미리 말하고 찾아오면은 진짜 밥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우선은 쉬시고요. 혹시나 이번 주 주말에 바로 논술 있는 친구들도 일단 내일부터는 또 열심히 해야겠지만 너무 마음 아프게 이번 주 내지 다음 주까지 고생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그러고 진짜 겨울잠 자세요. 알았죠? 그냥 깨지 마. 계속 자. 너무 고생했으니까. 저도 이거 이제 총평 끝나고 인코딩 돌려놓은 다음에 바로 뻗을 생각이에요.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올 한해 참 후회 없이 보냈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살려고 미리 막 이런저런 막 도파민 나오면서 계획도 세워놨고
아무튼 혹시나 뭐 올해 고3이다, 막 바로 내년 재수를 생각하고 있다, 그런 친구들은 제가 내년에도 더 양질의 도움 많이 드릴 테니까 같이 갑시다. 그리고 여기서 했던, 수만원에서 했던 학생들은 다시 안 했으면 좋겠어. 그쵸? 아쉬움이 있어도 이제 대학생활 해야지. 그리고 뭐 고3 애들이야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쳐도 재수생 그 이상인 친구들은 진짜 너무 고생 많았고요. 아쉬움에 뭔가 총평 끝내기가 싫네. 자, 이제 문제 해설 영상으로 갑시다. 공통 8번입니다. 자, 일단 이거는 바로 각변환시키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죠. 그게 0보다 크니까 코사인 세타는 0보다 작다. 근데 얘를 보니까 이게 음수라면 더해서 0 되려면 얘는 무조건 양수겠죠. 아, 따라서 일단 세타는 2, 4분면의 각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2, 4분면이 확정됐으니까 넘긴 다음에 다시 여기서 코사인만 넘겨서 C분의 S 하면 이게 탄젠트죠. 그럼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인 거, 음수인 것도 당연하죠. 2, 4분면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돼요? 여기서 1, 3 잡고 루트 10 잡은 다음에 물어보는 거 사인 세타니까 얘분의 얘로 가서 루트 10분의 3, 그리고 2, 4분면이라 사인 플러스인 것도 나와 있고, 그래서 유리화 시키면은 답이 1번이 됩니다. 공통 9번입니다. 자, A는 양수라고 나와 있고 fx가 어떤 3차 함수인데 y는 5라고 하는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상수함수 직선이 접한다고 했으니까 5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죠. 결국 이제 5라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극대값 또는 극소값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극값이 되는 x를 찾아야 되니까 미분 갑시다. 그럼 3x 제곱에 6ax에 9a 제곱이니까 3으로 묶어버리면 얘가 이쁘게 인수분해가 돼버리죠. 3a랑 a로 해서 결국에 마이너스 3a랑 a에서 극값이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네 대소는 당연히 a가 크고 이쪽이 되겠죠. 그럼 그냥 둘 다 해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만약에 이쪽이라면 fa가 5라는 거니까 그때 a 값을 한번 구해보면 a 세제곱 3a 세제곱 9a 세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5a 세제곱에 플러스 4가 5가 되면 여기서 5a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a가 양수라는 거에 위반되겠죠. 아, 그럼 이쪽이 아니구나, 여기겠구나가 되는 거죠. 따라서 f-3a를 다시 해보면 위에다 대입했을 때 27a 세제곱, 여기 플러스 27a 세제곱이라서 지워지고, 그 다음 뒤쪽 다시 플러스 27a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딱 a가 양수로 뜨고 그것도 딱 이쁘게 뜨죠. 얘가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아, 오케이, a는 3분의 1이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f2니까 f2를 해보면 8에다가 12a에다가 18a 제곱에 4, 근데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서 12, 여기까지 16이 됐고 이쪽은 9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만 해서 답이 14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공통 10번입니다. 자, 지수함수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제 점근선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쯤에 있고 뭐 이런 지수함수가 있다. 거기에 1, 4분면에 있는 어떤 a가 있는데 뭐 그냥 k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때 얘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이렇게 x축의 수직으로 그은 건데 여기서 x축과 만나는 여기가 b, 그럼 얘는 k, 0. 그 다음에 점근선과 만나는 거, 이쪽이 c면 얘는 k, 마이겠죠. 그 상태에서 얘네랑 얘네 길이가 같다? 어차피 이쪽 길이가 2잖아. 아, 그럼 위의 길이도 2니까 얘가 2라는 얘기구나. 그럼 바로 a의 k제곱이 4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AOC의 넓이라고 했는데 얘도 삼각형 넓이가 너무 쉽죠. 이쪽 전체 4였고 이쪽의 길이는 얘의 길이인 k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4를 했더니 8이더라. 그럼 이제 k가 4니까 일로 와서 a의 4제곱이 4네. 그럼 a의 제곱이 2네. a는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는 루트 2네. 여기까지 오는 거지. 그래서 a는 루트 2가 됐고, OB라는 길이가 k니까 k 방금 4라고 나왔죠. 그래서 4 루트 2가 답이다. 근데 얘가 이제 2의 제곱이고 얘는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2분의 5제곱으로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공통 11번입니다. 자, 이거 육구평처럼 똑같이 그냥 쉬운 속도가 속도 긴 일이 나왔죠. 근데 왜 이렇게 실수했다는 애들이 많이 들려. 아무튼 부정적분 한번 해보면 위치함수 바로 일단 잡고 보기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고 원점 출발이니까 여기서 끝이죠. 일단 기억,
K가 만약에 0이라면 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없는 상태를 물어보는 거야. 그때는 그냥 위치 함수가 이렇게 되니까 그때 1초일 때 위치는 그냥 1 대입해서 3분의 1 더하기 4로 3분의 13 끝이죠. 바로 맞다 해버리면 되고, 니은은 운동 방향 물어봤으니까 그냥 속도 함수 보면 되는데 K가 3이라고 했으니까 T제곱에 3T 플러스 4. 운동 방향 바뀐다는 건 부호 변화가 있다는 건데 이거 마이너스 3은 인수분해가 되겠지만 플러스 4여가지고 판별식 0보다 작죠. 그래서 실근 안 가지니까 부호는 변화가 없다. 니은 틀렸어. K가 5면 이제 VT는 이렇게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죠. T 빼기 1과 T 빼기 4로 인수분해가 돼서 이때는 그러면 2차 함수식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건데 0부터 2초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뭐예요? 얘랑 얘 그냥이 아니고 이거 뒤집어서 결국 두 개 넓이로 더하는 거지. 그럼 이건 그냥 뭐 하면 돼? 이 속도 함수 그냥 정적분 하라는 거죠. 0초부터 1초까지는 그냥 하고 1초부터 2초까지는 그냥 하면 정적분값 마이너스니까 오히려 빼줘야 되겠지. 그럼 이제 이거는 어차피 부정적분하면 이 위치 함수로 바뀔 테니까, 근데 위치 함수 지금 현재 이거 5인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끝이라는 거죠. 3분의 1t 세제곱 2분의 5t 제곱에 4t 한 다음에 거기에 0부터 1 넣고 똑같은 거 한 번 더해서 1부터 2 넣고 빼는 거니까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돼서, 그리고 이쪽에서는 2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걸 빼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 다시 2 대입한 건 빼고 1 대입한 건 더하겠죠. 그럼 얘는 한 번 더 더하는 거니까 이거 그냥 곱하기 2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3분의 2에 이렇게 전개하면 5에다가 8이니까 일단 얘는 이렇게 정리해서 3분의 11로 끝.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돼? 2 대입한 거 빼기만 하면 돼, 이쪽에다가. 그럼 2 대입한 거 생각해보면 3분의 8 빼기 10 더하기 8. 그럼 빼기 2고 이쪽 3분의 11 빼기 3분의 8에서 더하기 2니까 얘는 1 되겠죠. 최종적으로 3이 된다. 그래서 3 맞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공통 12번입니다. 아, 이것도 12번 치고 너무 쉬웠어. 자, 이거 이렇게 간격 똑같으면 다 지워진다는 거 많이들 느끼셨을 거라서 어차피 얘는 A에 AR 세제곱에 AR 6제곱이니까 이거 A로만 빼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AR 세제곱, AR 6제곱, AR 9제곱이니까 AR 세제곱으로 또 싹 다 빼내면 또 똑같은 애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게 6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만 보자고. 여기 둘만 보면은 이거 지워져? A도 지워져. 바로 뭐 나와? R 세제곱이 일하는 거 바로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이제 얘랑 얘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2A에다가 1 더하기 R 세제곱 2였잖아. 그럼 R 6제곱은 그거의 제곱이니까 4일 거 아니야. 너무 쉬웠어 진짜. 지워지면 3이고 얘가 7이니까 7A가 3이어서 첫째 항도 너무 쉽게 나온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A10. 그러면 AR 9제곱이니까 A 곱하기 얘의 또 세제곱이죠. 그럼 이제 7분의 24.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공통 13번입니다. 아, 이것도 13번 치고 9평 13번 수는 좀 내지. 아무튼 너무 별거 없었죠. 그냥 내신틱해서 내신틱. 자, 1,6이니까 F'이라면 마이너스 2. 그럼 접선 L은 기울기 마이너스 2에 지나는 점 그냥 갖다 줬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완성. 그 다음에 GX 이미 1,6인 것도 알려줬으니까 또 G'1만 구하면 되잖아요. 곱미분만 그냥 하면 끝이죠. 3x제곱 빼기 2의 fx 더하기 x세제곱 빼기 2x의 f'x인데 이제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이쪽은 1, 그럼 그냥 f1, 이쪽은 마일에다가 f'1. 근데 f1 뭐라 그랬어? 이미 여기서 나와 있죠. 마이너스 6인 거. 얘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오히려 플러스 2가 되니까 기울기 마사. 그럼 m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마사에다가 지나는 점 1,6이라고 또 갖다 줬으니까 끝.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요놈과 요놈 그리고 y축 둘이 교점만 구해. 얘랑 얘가 같다. 넘기면 2x 넘기면 14. 7이구나. 그럼 7, 아무데나 대입하면 마이너스 18에서 만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그림 그립시다. 7, 마이너스 18이면 되게 밑에 있겠죠. 이 그래프는 마사를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지날 거야. 이런 식으로. 얘는 기울기가 더 작은데 10이야, y절편이. 그러니까 저 위에서 기울기 더 작게 이렇게 지나겠지.
아무튼 상관없죠. m과 l, y축, 이 넓이. 어떻게 구해? 그냥 여기 14죠.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그리고 높이는 뭐야 그때? 이만큼이 높이니까 얘 x좌표만 중요하죠. 끝. 2분의 1 곱하기 밑변 14 곱하기 높이 해서 49가 답이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공통 14번입니다. 이 14번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보였으면 진짜 별거 없었는데 그림이 보면 알겠지만 너무 복잡하잖아요. 안 보이면 한없이 안 보였을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오답률은 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평가원 이 자식들이 14, 15를 둘 다 4사로 해놔가지고 4사로 밀었다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잘 푼 애들 배 아프게. 아무튼 가봅시다. 자, 일단 요거 3, 4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피타로 5는 나오겠죠. 그 상태에서 이거 2대 1이어서 이렇게 되고 얘가 중심이다 보니까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 2여서 이쪽 2, 이쪽 2 이런 것도 다 나오죠. 그럼 이제 이쪽이 3인 것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2루트 6까지 준 상태고 얘를 세타라고 하면 지금 얘도 세타인 상태예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코사인 세타는 그냥 5분의 3, 사인 세타는 5분의 4인 전형적인 각이고 그게 여기서도 같이 먹히겠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근데 GH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이 삼각형은 큰 원에 내접해 있잖아요. 즉 여기서 한번 사인 법칙을 써보면 이미 사인 세타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5분의 4니까 결론적으로 x는 2r 곱하기 5분의 4여서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은 외접원의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구나. 요 원의 반지름. 그것만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요 삼각형을 쭉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변이 2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변 하나 나머지 요 G2의 길이만 안다면은 어차피 세 변 알면은 아무나 한각 코사인 법칙 잡아서 코사인 값 구하고 그거 사인으로 돌려서 이거분의 이거 하면은 반지름 나올 거 아니야. 결국에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요놈. 이거 어떻게 구할까만 고민하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이 보조선만 긋게 되면은 이게 또 원의 반지름이죠. 그러면 여기서 요 삼각형 보여? 요 삼각형이 세 변이 다 나와 있거든. 2루트 6에 전체는 5에다가 이쪽 2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무거나 뭐 요런 각 하나 알파로 잡아가지고 코사인 법칙 써버리는 거야. 그럼 코사인 알파는 2, 5에다가 2의 제곱, 5의 제곱에 2루트 6의 제곱이면 24죠. 그럼 여기 1이고 이게 5가 되니까 다시 지워져서 그냥 4분의 1이 뜨겠지.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뭐 하면 돼? 이제 다시 요 조그마한 요거 봐봐. 이거 이등변 삼각형인 거 보이죠? 그냥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2가 있고 여기 알파야. 끝난 거 보이죠? 그럼 G2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지워져서 6 루트 6 끝. 이쪽 루트 6인 거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요 삼각형에서 아무 각이나 뭐 예를 들면 이거 하나 뭐 베타로 잡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코사인 베타는 다시 2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3에다가 루트 6의 제곱 3의 제곱에 이렇게. 그럼 얘가 15니까 마이너스 9가 돼서 3 지워졌고 루트 3도 날리면은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루트 3이다. 그럼 그게 코사인 값이니까 그때의 사인 값은 얘가 8이고 3이죠. 제곱하면. 그럼 이쪽 5니까 이렇게 되죠. 즉 사인 베타는 그냥 플러스로 2루트 2분의 루트 5가 된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사인 법칙으로 예분의 얘를 써버리면 2루트 2분의 루트 5 분의 루트 6이 2r이죠. 그래서 2r은 루트 5 분의 얘랑 얘 곱하면 4루트 12니까 8루트 3으로 쓸 수가 있지.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잖아. 끝. 루트 5분의 8루트 3에다가 5분의 4만 다시 곱하니까 5루트 5분의 32루트 3. 그럼 이제 이거 유리화로 루트 5만 곱하면 이거 25. 얘는 루트 5 곱하니까 루트 15 해서 요게 답이 되겠죠. 그러면 이 답이 바로 4번에 있죠. 답은 4번이 됩니다. 공통 15번입니다. 이것도 6구평에 있었던 그래프 추론 문제보다는 훨씬 괜찮았죠. 자, 그냥 이거는 구간이 안 맞는 것만 그냥 잘 해결하면 되는 거라서 어차피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게 hx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극값 하나 가진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바로 h'x만 보면 되죠. 즉 이게 뭐가 되면 돼요? 부호 변화가 있는 근이 오직 한 개.
이거는 뭐 평가원 기출에서도 되게 자주 나왔던 유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gx 빼기 fx의 식을 잡아야 되는데 구간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그것만 한번 신경 써서 잡으면 돼. 예, 이거 h 프라임 이걸 어떻게 잡은 거야? 얘는 0 기준이고 얘는 마일과 1 기준이니까 싹 다 나눠. 마일보다 작을 때 마일에서 0, 그 다음에 0부터 1, 1보다 클 때. 그냥 4개로 다 나누면 끝이에요. 1보다 클 때부터 볼까? 여기서 이거 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뺄 때 이게 x의 x 빼기 1이고 얘도 a의 x 빼기 1이니까 빼버리면은 x 빼기 1로 또 묶일 수가 있죠. 묶이고 나면 a 빼기 x니까 마이너스 하나 앞으로 줘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0부터 1 보자. 0부터 1이면 얘가 gx가 이게 되거든. 그러면 0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쵸? 그럼 이쪽에다 그냥 마이너스만 붙겠지 이렇게. 그리고 마일에서 0이면 여전히 얘는 이쪽이라서 또 0이야. 그럼 이쪽을 빼는 거니까 0에서 마이너스 x제곱을 빼니까 그냥 x제곱이죠. 마지막으로 마일보다 작으면 이제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x제곱에 ax에 a 이렇게 될 거라서 확실한 그래프부터 일단 그리자. 이거를 그려보면은 자 우리 0부터 이렇게 한번 볼게요. 0부터 1까지는 이건데 뒤집어져 있으니까 요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일부터 0까지는 x제곱이니까 요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마일, 1이겠죠. 이 다음에 얘는 어떤 이차함수로 이어받을 거고 얘는 그 다음에 또 뒤집어진 이차함수로 이어받는데 일단은 0에서는 0과 만나긴 해도 부호변화는 없으니까 그 값은 없다. 그럼 이쪽이나 이쪽 영역에서 그 값이 무조건 하나 생겨야 된다 라는 거. 근데 얘부터 보자. 이게 인수분해된 꼴이니까. 근데 지금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는데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a가 1보다 컸다면 얘는 어떻게 생겼어? 얘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땐 a에서 그 값이 생기죠. 하나. 두 번째, 만약에 a가 1보다 작다면 얘는 어떻게 생겼어? 만약에 이런 데 있어.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어차피 이것만 남으니까 얘도 아무튼 1에서 그 값 있는 거죠. 부호변화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딱 1이라면 어때? 그때는 1이 중근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것도 1보다 큰 쪽에서만 남으면 이거고 아무튼 부호변화 있잖아. 무슨 말이냐? a가 1보다 크든 작든 1이든 이쪽에서 아무튼 그 값이 생기는 게 확정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이제 그 값이 안 생기는 것도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쪽에 남은 식이 x제곱에 ax 플러스 a예요. 그 값이 생기는 경우가 언제야? 이런 식으로 될 때가 그 값이 생기는 거잖아. 아,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인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아니 판별식이 0보다 크더라도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이더라도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남는 부분은 마일보다 작은 여기만 남으니까 그때는 이렇게만 남는 거라서 이것도 판별식이 0보다 커도 x축과 안 만나면 상관없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것도 봐야 돼요. 당연히. 오케이? 이걸 고려해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 판별식을 세워보면은 a제곱 빼기 4a이고 얘가 0 이하인 거, 즉 0에서 4는 무조건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크면 원래 a가 0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는데 a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땐 이거죠. 그때 얘가 즉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안 될지 아니면 이렇게 돼서 될지를 봐야 되잖아. 뭘로 보면 되냐? 축으로 보면 돼요. 축. 이거 축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a거든. 그러면 만약에 a가 4보다 크다면 그때 2분의 a는 2보다 크고 양변에 마이너스 해주면 부등호 바뀌면서 이렇게 되지. 축이 마이보다 작네? 마이보다 작네? 따라서 이런 그래프가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그래프는 축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그래프가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무조건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얘도 마일, 1은 무조건 지나거든요. 실제로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일을 대입해보면 1 빼기 a 플러스 a여서 이거는 지나면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요 그래프밖에 안 돼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 거죠. 그 값이 두 개나 더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즉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a의 범위는 이걸로 확정이고 뭐 양수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이거겠죠. 아무튼 그랬을 때 이제 a의 최대값이 k니까 그 k는 4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가 4일 때 얘만 구하면 되는데 어차피 h3은 뭐야? 여기다가 3 넣는 거잖아요. 그럼 0부터 3까지 뭐 gt 빼기 ft인데 우리가 위에서 그린 그래프가 바로 이 gt 빼기 ft를 그린 거잖아.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 a가 4인 상태니까 그때 이쪽 식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어떻게 돼? 1에서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0부터 3까지면 한 이쯤까지 이 넓이 물어보는 문제다. 그럼 여기서 또 뭐 해야 돼? 얘는 적분하면 안 되죠? 넓이 공식 써야지. 넓이 공식 6분의 공식 6분의 1에
어차피 근의 차가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6분의 1로 그냥 구해버리고 이놈만 그냥 1부터 3까지 마지막으로 노가다는 거지. 그럼 얘는 이 식을 쓰는 거니까 x제곱 빼기 5x 플러스 4인데 앞에 x 이거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빼기 4 이거 한번 해주고 요거 한번 더하면은 이게 바로 h3이다. 그래서 적분 한 번만 합시다. 2분의 5 x제곱에 4x고 1, 3 넣으니까 마 3분의 1로 묶었을 때 3의 세제곱 27에서 1 빼니까 26. 그 다음에 여기서는 9에서 1 빼니까 8.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6에 이쪽은 20이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8이 되니까 12가 돼서 3분의 36이니까 3분의 10 거기다가 이거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6분의 20 6분의 21 지워지면 다시 2분의 7 이 2분의 7에다가 마지막으로 k인 4까지 더하니까 2분의 8을 더하는 거라서 최종 답이 2분의 15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공통 19번입니다. 자, 그냥 그림 그리면 되죠. 바로 미분합시다. 6x제곱에 6x에 12니까 6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하면은 마이랑 1이구나. 그럼 이제 이쪽이 마이너스 2고 이쪽이 1인데 얘는 지금 마이부터 2까지 끊겨 있거든요. 즉 얘는 이 마이부터 해서 어딘가 2까지인데 그 2가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비율 관계로 알 수 있죠. 여기 지금 간격이 3만큼이니까 이쪽과 똑같은 이 부분은 2분의 3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분의 5니까 2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을 거라서 이렇게만 딱 구간이 끊겨 있죠. 그럼 거기서의 최대값은 무조건 요거고 최소값은 얘니까 이 FE는 굳이 안 구해도 되는 거죠. 조금은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최대값 한번 구해보면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에다가 12에다가 24 빼기 8 그럼 이렇게 돼서 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최소값은 1 대입하는 거니까 2, 3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5 근데 지금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이 K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K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는 12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있고 얘는 마이너스 15보다도 작거나 같다 있는데 이거 뒤집으면 어차피 이거니까 둘 다 동시 만족시키려면 당연히 얘가 공통범위죠. 따라서 답은 15가 됩니다. 공통 20번입니다. 자, 제가 진짜 혹시나 귀납법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귀납은 안 나왔고 대신 수열로 나왔죠. 자, 보면은 이게 SN을 의미하죠. 지금 SN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밑에를 보기 전에도 여기 뭔가 AN도 있고 무조건 이런 거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 N-1 같은 거 대입한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해서 빼는 거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해야 돼요. 그 상태로 이제 보는 건데 지금 얘가 1 이상이 아니고 2 이상부터 성립이긴 해요.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얘를 썼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대신에 그냥 하나만 올려서 이렇게 쓴 거니까 뭐 큰 상관은 없죠. 얘를 지금 쓰라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이 모든 식에다가 n에다가 n 플러스 1을 싹 다 대입을 한 거를 한번 싹 써보면은 이쪽에 모든 n에다가도 n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3분의 2에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6분의 1에 n 플러스 1 제곱, 빼기 6분의 1에 n 플러스 1, 플러스 10. 여기서 이거 빼야 돼. 그리고 이미 정리한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보면은 자, 좌변은 얘 빼기 얘에서 그냥 요게 된 거죠. 끝났고 우변을 보면은 일단 요거 빼기 요거가 뭐야? 그게 요거인 거 되죠. 그럼 파랑이는 끝났어. 나머지 이거 빼기 이거가 가로 가는 거죠. 그것만 보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개해야 돼요. 6분의 1에 n제곱에 이쪽이 n제곱 2n의 1이니까 전개하면 3분의 1의 n이 나오고 6분의 1이 뜰 거고 이쪽은 또 마이너스 6분의 1 n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10인데 거기서 얘네를 빼면 지워지는 거 얘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니까 남은 애들만 남는데 얘랑 얘 또 지워지네. 요것만 남아. 이게 가구나. 오케이? 그래서 요 가에 알맞은 식 fn은 3분의 1 n으로 끝났고 f12도 그냥 미리 구해버리면 4로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p 곱하기 q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식을 정리하라 그랬는데 이제 요 식 정리하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 불편하게 우변에 3분의가 많잖아. 그래서 양변에다가 뭐 하면 돼? 3 곱하면 되죠. 그래서 3 곱해버리면 좌변 이렇게 됐고 우변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네를 싸그리 다 넘긴 게 요거죠. 싸그리 넘긴 게. 그리고 우변은 그냥 n인데 굳이 아직 이렇게 그냥 쓴 것뿐이야. 결국 n이랑 똑같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식이 하나 있는 거고, 그래서 2an 플러스 am 플러스 1은 n이다 라는 식 기억으로 한 거 보니까 한번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야, 좀 더. 그 다음에 자, 좀 지웁시다. 요거는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쓴 거죠. 여기서 일단 2를 대입해 보자. 그럼 여기가 2가 되니까 좌변은 a1 플러스 a2고 이쪽에도 2 대입하니까 3분의 2의 a2에다가 여기도 다 2가 들어가면 6분의 4, 이쪽은 마이너스 6분의 2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1 7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7 넣어도 상관없죠. 그럼 얘 이제 넘겨서 3분의 1 a2는 하고 나머지 7도 넘깁시다. 얘는 3분의 1이고 10에다가 빼기 7이니까 이렇게 됐고, 그럼 3분의 10. 그럼 이제 양변 3배 하면은 얘가 10이 되겠죠. 나에 알맞은 게 p니까 오케이. 여기 10. 마지막. 이제 기억과 니은에 의하여라고 했는데 니은은 그냥 이거고 a2가 10이다라는 거고 기억이 바로 요거였죠. 이거에 의해서 얘를 구하라는 건데 너무 뜬금없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나열이야. 일단 나열. 자, 왼쪽에 있는 시그마는 그냥 너무 쉽게 그냥 A1, A2, A3 해서 A12까지 더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기다가 1부터 넣어보면 A3이죠. 2 넣으면 A5거든요. 홀수들이 되겠지? 어디까지 넣어? A11까지. 근데 그 결과값을 보니까 우변에서 A1과 A2는 그냥 따로 빼냈잖아. 그럼 얘네는 그냥 없어도 되고 얘네를 정리한 게 요거일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한번 잘 들여다보면은 여기서는 A3부터 A12까지 촘촘히 다 있고 얘네는 A3부터 A11까지 홀수만 있으니까 홀수들은 이렇게 2번 뜨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짝수들은 이쪽에서 한 번만 있지. 그럼 A4, A6 해서 어디까지? A12까지는 한 번만 있지. 이 홀수들을 다시 그냥 요걸로 쓴 거야. 2배. 이해되죠? 여기 2배.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 넣어보면은 딱 A3부터 A11까지 나오고 이 짝수들도 어때? 이 짝수들도 여기다가 이제 K에다 1 넣으면 A4부터 시작이잖아. 5 넣으면 A12까지지. 이거 의미한 거라고. 이렇게 썼는데 왜 굳이 이런 꼴로 만든 거야? 얘 써먹으라고. 이해돼요? 딱 똑같은 형태인 거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기 n자리에다가 2k 플러스 1을 넣게 되면 딱 그렇게 되죠. 즉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이쪽은 하나 더 많으니까 2k 플러스 2고, 그럼 여기 n에다가도 2k 플러스 1 대입해야 되니까 결국 이 값이 이걸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돼? 그냥 2k 플러스 1이 된다고, 이 시그마 안의 식이. 그럼 우리는 k 1부터 5까지 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 7이었고 이거 10이었으니까 앞에 17만 더하면 그게 바로 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쪽 시그마는 2 곱하기에 2분의 5, 6이고 이쪽 플러스 1은 그냥 플러스 5죠. 그럼 30에다가 5, 35 더하면 52가 바로 다 박스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온다. 그럼 얘랑 얘랑 지금 130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바로 130이 됩니다. 공통 21번입니다. 얘는 조금 볼륨이 있긴 했어요. 일단 보면은 뭐 식 구성 자체는 너무 간단해 보이죠. 그리고 얘가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아래에 t를 대입하면은 이게 되면서 일단 ft는 빵이구나. 즉 t라는 건 fx랑 x축과의 교점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0일 때랑 2일 때가 중요하겠죠. 0이나 2를 대입했을 때 얘도 같이 0이 돼줘야만 하니까 오케이, g0과 g2는 0이구나. 근데 어차피 g라는 거는 그냥 f거나 마이너스 f여서 얘가 그냥 f가 됐든 마이너스 f가 됐든 어차피 이게 0이라면 뭐야? 결론은 이거죠. 얘도 똑같죠. 따라서 일단 가족건으로 요거 두 개는 찾는 거야. 그 외의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항상 말하지만 어떤 분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는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같이 0만 돼주면 돼. 그러면 무조건 존재고, 분모가 0이 아니라면 분자가 뭐든 간에 존재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다 써먹은 거야, 이 정보는. 근데 지금 식의 형태가 똑같아요. a 대신에 m으로만 왔고, 아무도 그랬을 때 이제는 이 극한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라. 이거는 잘 봐야 돼. 이제 그냥 존재한다를 넘어서서 그냥 음수라고 존재하는 거야. 음수로. 그러면 여기서도 잘 생각해봐. m값이 0이나 2라면 이거는 0분의 0꼴로 해서 뭔가 미분계수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m값이 0이나 2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얘네 부호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이해되죠? 그때는 그냥 부호를 따져야 된다고. 그래서 자, 얘만 봅시다. 얘만. 이 이차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즉
만약에 m 값이 0과 2가 아닌데 0에서 2 사이라면 m 값이 이쯤에 있는 거니까 그때 요 놈은 음수잖아. 그럼 이 전체 분수가 음수가 되려면 얘는 양수여야 되죠. 그래서 그때는 gm의 값이 양수여야만 이제 성립할 수 있죠. 이 분수가 음수라는 게. 두 번째, 반대로 m이 0보다 작거나 2보다 커. 즉 이쪽이나 이쪽 영역이라면 어떻게 돼? 얘가 양수죠. 그럼 그때는 얘가 오히려 음수가 돼줘야만 하지. 아, 그때는 얘가 음수겠구나. 세 번째, m 값이 딱 0이라면, 자, 0이라면 어차피 우리 알고 있는 거 g0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어. 즉 m 값이 만약에 0으로 간다면 요것만 봤을 때 이게 뭐예요? g 프라임 0인데 플러스니까 0의 우미야. 오케이? 얘는 그냥 따로 0을 넣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되죠. 이렇게 돼서 이게 음수가 돼야 되는데 얘가 이미 음수니까 이게 양수여야 되겠지. 아, 그래서 이때는 우미가 무조건 양수여야만 해. 오케이? 그래야 성립하는 거고. 마지막 m 값이 2라면 똑같이 봅시다. 어차피 우리 g2가 0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번엔 얘가 2 플러스로 간다면 이렇게가 뭐야? 이렇게가 바로 g 프라임 2 플러스고 얘 x분의 1은 따로 가는데 2 넣었으니까 얘 이번엔 양수죠. 그럼 얘가 오히려 음수가 돼줘야만 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자연수 m이니까 이런 거나 이런 거는 그냥 고려할 필요가 없어. 성립을 하든 말든. 관심 밖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얘네를 만족하는 거 뭐 m 값이 1일 때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성립한다면 2일 때도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이상에서도 뭔가 성립할 수 있는지 보는 건데 자, 아직 gx의 그래프를 정확히 몰라요. 왜냐면 fx가 확실한 건 근 2개밖에 모르거든. 자, 근데 이거 나랑 했었어. 우리 수많은 학생들과 이제 제 해설 강의 봤던 친구들은 기억이 날 수 있는데 뭐냐면 3차 함수에서 확실한 근 2개를 알아. 확실한 근 2개를 알 때. 그리고 심지어 최고창의 개수도 알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때는 개형이 5개예요. 5개. 왜 5개나 되냐? 자, 0과 2를 알죠. 나머지 하나 모르지. 그 나머지 하나의 근이 0과 2의 대소관계에서 어떻게 잡힐지 모르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 중근. 알파랑 0이랑 똑같아. 혹은 알파랑 2랑 똑같아. 이렇게 5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하나하나 볼 거거든? 자, t라는 건 뭐냐면 t라는 건 fx의 x절편 중에 하나야. 뭔지 확정이 안 돼. 왜? 어차피 연속 이능 조건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만족시키면 t는 되거든? 무슨 말이냐? 볼륨이 왜 큰 거냐면 이 그림 하나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 5개 케이스를 봐야 되잖아. 첫 번째 케이스 그림 안에서도 t가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 그래서 볼륨이 커요. 자, 근데 첫 번째 그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나머지는 좀 빠르게 제껴지긴 해. 만약에 t가 알파였어. 그러면 이 gx는 t보다 작을 때는 뒤집혀야 돼. 즉 이 알파보다 작을 때는 얘가 아니고 뒤집혀서 이렇게 가야 돼. 오케이? 그럼 그때 gx의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다가 알파까지는 그 다음에 알파부터는 그냥 f로 가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 그림에서 이제 우리는 요거를 보겠다고. 첫 번째, m 값이 만약에 0에서 2 사이라면 그때는 함수 값이 0보다 커야 되는데 m 값이 여기 0에서 2 사이면 함수 값 무조건 0보다 작잖아. 이런 거는 만족하는 게 없죠. 지금 이 첫 번째 거는. 우리 이거 그냥 첫 번째 거를 이렇게 해봅시다. 1을 만족하는 건 없어요. 두 번째, m 값이 딱 2라면 어떻게 돼야 돼? 2에서 우미분계수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0보다 크죠. 그럼 2도 만족 못하는 거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m 값이 2보다 크다면 즉 이쪽 영역에서는 m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전부 0보다 크지.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그래서 t가 알파인 거 탈락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껴갈 거거든. 두 번째, 자 이거 그냥 지울게요. 만약에 t가 여기서 2였어. 그럼 어때? 여기까지는 뒤집어야 돼. gx가. 그래서 뒤집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지. 2부터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보는 거야. 첫 번째, 1번 성립하는지 보자. 얘가 0부터 2까지면 0보다 커야 되는데 0보다 작죠? 이거 만족 안 해. 두 번째, 딱 2일 때는 어때? 2일 때는 2에서의 우미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0보다 작은 거 맞네. 오케이, 이거 된다. 그럼 여기서 m이 2일 때 만족이야. 즉 m값 인제 2가 될 수 있어. 이 자연수 m의 값이. 그 다음에 세 번째,
m값이 2보다 크면은 gm값이 0보다 작은 건데 여기 0보다 작은 거 있네. 이쪽도 더 될 수 있어. 물론 이거는 알파 값에 따라서 자연수가 몇 개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봅시다. 자연수 m의 집합이 원소가 2개고 걔네가 확실히 다르다고 해줬어. 확실히 서로 다른 원소 2개라는 거야. 그 중에 하나는 2였잖아. 나머지 하나 무조건 뭐밖에 안 돼? 3밖에 안 되지. 오케이? 그럼 4는 바깥에 있겠지. 아 그럼 알파의 범위도 정해지는 거야. 오케이? 알파는 3보다 크고 4는 포함해도 되죠. 왜? 얘가 정확히 딱 4여도 어차피 요거를 만족시키지가 않잖아. 그래서 알파의 범위는 확실하게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럼 이때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그래서 이 5개의 그림 중에서 싹 다 나머지 전부 다 안 되고 그래 이거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안 되는 것도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은 m의 값이 될 수 있는 자연수는 2랑 3이고 그게 이렇게 2, 3이든지 이렇게 2, 3이든지 이거는 모르겠지 당연히. 자 일단 g-1이라는 거는 이쪽에 마이너스 1인데 우리 봤지만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fx였고 여기가 플러스 fx였거든. 오케이? 이렇게 나뉘고 있었잖아. 그럼 g-1이라는 건 마이너스 f-1과 똑같은 거 오케이?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시나 g1도 아직 이쪽에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f1인데 여기 이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2분의 7 f1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네 둘 중에 하나가 2, 3이거나 3이거나 둘 중에 하나란 얘기야. 근데 우리 fx식 어떻게 잡으면 돼?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fx식을 최고치 한계수 양수니까 그냥 p로 잡고 x, x 빼기 2, x 빼기 알파. 아까도 봤지만 p는 그냥 양수고 알파의 범위는 3에서 4 이하. 이렇게까지 잡을 수 있는 상태. 자, 이제 볼 거예요. 첫 번째, 요거부터 생각해보자. 요거부터. 그러면 일단 우리가 f마이를 좀 구하자. f마이를 구하면 p에다가 마일에다가 마3에다가 마일 빼기 알파인데 거기에 마이너스까지 붙이면 이거 플러스로 바꾸고 얘 마이너스 상쇄시키면 결국 3p의 알파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겠죠. 즉 3p의 알파 플러스 1이 2, 3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은 f1을 구해보면은 여기다 1 넣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p에다가 1에다가 마일에다가 1 빼기 알파인데 이 마이너스 1로 보내서 알파 빼기 1로 바꾸면 얘는 p에다가 알파 빼기 1이겠죠. 이게 또 3이거나 2가 된다. 자 그럼 이거 바로 나눠버리자. 이렇게 나눠버리면 p가 날아가면서 알파 빼기 1분의 이게 3분의 2 또는 2분의 3인 거 되죠. 바로 갈 거예요. 여기서 알파 먼저 구해보자. 2알파 빼기 2는 9알파 플러스 9니까 7알파가 이렇게 되면서 알파가 음수네? 탈락이죠. 알파의 범위 이거였으니까 탈락. 자 이때는 3알파 빼기 1이 6알파 플러스 6이니까 넘기면 3알파 잠깐만 3알파 빼기 1이 6알파 플러스 6 맞죠?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이게 됐었던 것 같거든? 지워졌고 알파 빼기 1이 2알파 플러스 2니까 얘 안되나보다. 내가 좀 헷갈렸나봐요. 이게 안되나보네. 그럼 얘가 마3이어서 탈락이네요. 아닌가? 나 왜 됐던 것 같지? 자 조금만 고민 좀 해볼게요. 이게 내가 지금 헷갈리는 걸 수도 있는데 아까 풀었을 때 이 경우에서 이게 됐었던 것 같았는데 알파 빼기 1에 이쪽에서 뭔가 계산 잘못한 게 있나? 이거 있고 1 대입하면은 알파 빼기 1이고 틀린 거 없는 것 같아서 오케이 안되나봐. 자 그럼 세 번째 여기서 지금 t가 알파일 때 안 됐고 2일 때도 아무것도 안 나온 거니까 0일 때를 봅시다. 0일 때 됐었나?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됐던 건 확실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세 번째로 t가 0이라면 이쪽만 뒤집히니까 이렇게만 뒤집히고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gx가. 그럼 여기서도 또 1번, 2번, 3번을 볼 텐데 첫 번째 여기 m값이 0에서 2 사이면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는데 크다. 따라서 이때 어차피 자연수 m은 무한대 1 하나 될 수 있어. 두 번째 m값이 2라면 2에서의 우미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작다. 이것도 된다. 여긴가 보다. 오케이. 이렇게 됐고 또 세 번째 m값이 2보다 클 때는 gm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때는 얘가 0보다 작은 거 여기 있죠. 근데 이미 자연수가 2개가 떴잖아. 그럼 여기선 더 뜨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그때 알파는 뭐야? 3이 이렇게 와야 되니까 알파는 2보단 크겠지만 3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선 자연수가 더 뜨면 안 돼. 왜냐면 그래야 집합의 원소가 딱 2개만 될 테니까. 그럼 여기는 똑같이 잡고 fx의 식은 그대로예요. x, x 빼기 2고 x 빼기 알파인데 알파의 범위만 2에서 3 사이로 바뀐 것 뿐이고
그리고 P는 당연히 양수인 거고. 이렇게 바뀐 것 뿐이고, 이번에는 그럼 식은 똑같잖아. 이거랑 이것까지도 똑같아서 얘네는 똑같아. 3P에다가 알파 플러스 1. 그리고 P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1은 똑같은데 이제 그 원소가 1과 2로만 바뀌었으니까 얘가 1, 2거나 2,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나누기를 또 했어. 그럼 알파 빼기 1분의 3의 알파 플러스 1이 2분의 1 2거나 2인 거죠. 그럼 여기부터 바로 가보면 알파 빼기 1은 6 알파 더하기 6이니까 5알파가 마이너스 7이어서 역시나 음수 나와서 탈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알파 플러스 3은 2알파 빼기 2니까 이상한데? 나 뭔가 잘못했나봐. 여기서도 안 되죠. 저 이거 조금만 볼게요. 이게 좀 아까 했을 때랑 뭔가 달라가지고 그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미안해요. 여기 좀 지울게. fx가 0, 2 알파 했고 마이너스 1을 다시 한번 넣어버리면 이거 마이너스까지 해서 마이너스 p에다가 마1에다가 마3에다가 마1 빼기 알파니까 얘 지워지고 마이너스 들어가서 알파 플러스 1이고 그럼 3p의 알파 플러스 1인 거 맞고 3p의 알파 플러스 1 맞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G1도 여기서는 잠깐만 그래 여기서는 그래 지금 0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보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fx고 이쪽부터가 플러스 fx죠. 그럼 여기서는 이때는 G1이 그냥 F1과 같아.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오히려 붙어야 돼. 이거를 신경 안 썼다. 근데 그러면 그래 얘 날라가. 어차피 얘가 알파가 현재 2보다 큰 거니까 얘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 그럼 이거 음수여야 되는데 그 음수가 2나 1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바로 날렸던 것 같거든요. 여기서 되는 거 맞아. 어떻게 못 찾고 있어. 조금만 볼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F1이었으니까 2분의 7 F1로 바뀌고 2분의 7을 넣으면 여기다가 P 마일 1 빼기 알파. 그래서 이거 알파 빼기 1. 그치? 나 이거 2분의 7 어디다 팔아먹었지? 어쩐지. 그래. 그래. 미안해요. 자, 답답했죠. 내가 못 찾아서. 자, 여기서 그럼 이거 나누면 개수가 여기가 7분의 6이 돼요. 7분의 6. 이렇게 바뀌는 거라서 여기 계산만 다시 할게요. 아무튼 위에는 부호가 안 맞아서 틀리는 건 맞고 여기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크로스로 한번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14 알파 빼기 14. 이번엔 좀 빡세게 다시 정신 차리고 4알파는 마이너스 32. 그래서 여기는 음수 나와서 안 되고 여기가 내 기억에 됐던 것 같은데 그럼 21 알파 빼기 21. 나 이랬는데 또 안 될까 봐 너무 불안하다. 12. 9 알파가 33. 그래 됐어. 딱 돼. 왜? 알파가 3에서 4였거든요. 그래서 알파가 3분의 11이면은 정확히 3점 얼마라서 딱 이게 돼. 결론적으로 이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답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답부터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케이스 안 되는 것도 볼게요. 그럼 지금 이 케이스가 된 거니까 이 값이 요거일 때 된 거잖아. 3p의 알파 플러스 1이 3일 때 된 거니까 지워주고 나서 이 알파 자리에 3분의 11을 넣어버리면 p 곱하기 3분의 14가 1인 거라서 p라는 최고창의 개수는 이렇게 되고 그럼 fx가 완전히 완성이 돼버리죠. 14분의 3에 x에 x 빼기 2에 x 빼기 알파니까 이렇게 됐고 문제에서 f g-5면 뭐야? 이것도 f-5에다가 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죠. 그럼 f-5만 해보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빼기 3분의 11 하고 마이너스까지 딱 해주니까 이거 지들끼리 상쇄 얘는 여기다 보내서 그럼 14분의 3에 5에 7에 여기는 3분의 15니까 3분의 26이어서 3 지워져 이거 지워져 다시 지워져 해서 실제로 65가 답이 되는 거고 그래서 65는 답으로 쓰고 자 우리 지금 딱 이거 첫 번째 케이스만 한 거거든. 너무 할 게 많지. 그래서 좀 빠르게 가보면 나머지는 근데 아까 이거 부호 때문에 지웠던 것처럼 좀 빠르게 지워졌던 걸로 기억이 나요. 내가 이제 자신감이 없어졌어. 아무튼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조금 지우자. 너무 이게 막 지저분해져가지고 우리 아무튼 아까 봤듯이 계속 1, 2, 3번 요 1, 2, 3번 케이스에서 되는 것만 보는 건데 자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또 t가 2인지 알파인지 0인지 모르니까 다 해봐야 돼. 만약에 t가 2라면 빠르게 가자. 2 전까지는 뒤집었죠. 이렇게 가죠. 자 그럼 이제 0에서 2 사이에서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이쪽 가능해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우미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0보다 크니까 안 돼. 3일 때 3번은 이게 3번 케이스고 아무튼 그 다음에 m이 2보다 클 때는 요건데 이것도 없죠.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거 없죠. 그럼 여기서 설령 된다고 한들 자연수 어차피 1 한 개잖아. 만약에 된다고 쳐도 자연수는 우리가 2개 나와야 되니까 바로 탈락. t가 알파라면 자 알파 전까지 뒤집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0에서 2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전혀 없어. 자 2의 우미 양수야. 그것도 안 돼. 2보다 클 때 싹 다 양수라서 또 안 돼. 아무것도 안 나와 여기서. 바로 탈락. t가 0이면 0보다 작을 때 뒤집어. 나머진 그대로 써. 역시나 똑같아. 0에서 2 사이에선 함수값이 양수여야 됐었나? 그치 양수여야 돼. 여기서 뭐 1 같은 거 하나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차피 2에서 음이 안 되고 2보다 클 때 음수인 거 없어서 역시나 여기서도 어차피 많아봤자 하나밖에 안 생겨. 그래서 얘도 탈락. 세 번째. 이렇게 그냥 다 지울 수 있거든요 이제. 내가 지금 중간중간에 계산이 복잡해졌어. 자, 좀 지울게요. 이 상태에서 보면 이제 이 세 번째 케이스. 여기서 또 다 봐야 돼. t가 2라면 뒤집어. 그대로 써. 자, 0부터 2까지는 전부 0보다 크니까 여기서 1 되는 거 맞아. 근데 2의 음이 안 되고 이쪽에서도 안 돼. 여기서도 1밖에 안 나와서 탈락이야. t가 0이면 안 뒤집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음수라서 아무것도 안 나와. 음이 안 돼. 이쪽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나와. 알파라면 알파 전에만 뒤집어. 이렇게 됐어. 이쪽 똑같죠 어차피. 0부터 2까지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안 돼. 3번 케이스도 다 탈락. 심지어 이쪽은 더 빠르게 안 돼요. 이거 뭐야 왜 올라왔어. 자, 더 빠르게 안 돼. 이쪽은 이제 t가 0 아니면 2인 건데 2인 것부터 해본다면 2 이전에는 뒤집혔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돼. 이거 가능해. 음이 안 돼. 이쪽 안 돼. 그래서 얘도 안 돼. 0이라면 0 기준으로 해서 얘만 뒤집는 거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따라서 그때 어차피 이거 안 돼. 탈락. 자, 마지막. t가 2라면 2 기준으로 뒤집으니까 이렇게 됐다가 올라가는 거지. 안 돼. 0이라서 안 돼. 0이야 0. 지금.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돼. 탈락. 마지막 t가 0이라면 이쪽만 뒤집어. 얘도 어때? 이건 돼. 얘 0이라서 안 돼. 이쪽도 안 돼. 그래서 어차피 1밖에 안 나와서 또 안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형 5개로 해버리면은 무조건 확실하게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첫 번째 케이스가 됐는데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시간 없을 테니까 얘네부터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날리고 나서 이제 서로 다른 세실근 중에서 운 좋게 아까처럼 이 1번 케이스 알파가 제일 클 때부터 했다면은 좀 더 빨리 구할 수는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의 운 싸움도 있는 거고. 아무튼 최종적인 답은 바로 65가 됩니다. 공통 22번입니다. 나 이거 별 4개 줄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제 그냥 속으로의 기준으로 4개는 결국에 답 못 내서 해설 봤을 때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3.5개는 되는 것 같아. 내 기준으로는 그래요. 이거 너무 잡기가 힘들더라고 발상적으로. 아니 뭔가 간단하잖아요. 뭐가 없어. 그래서 얘 y는 s 대칭 이동한 점 그냥 뭐 A'이라고 한다면 걔 B, A겠지. 그리고 요놈의 역함수 위에 있겠지.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건 그냥 하면 되죠. x랑 y 순서 바꿔서 한번 해보면 8y 플러스 2니까 8y 플러스 2가 16의 x제곱이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바로 역함수의 식이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위에 이제 이 a' 이 있는 거고 얘를 보니까 이게 당연히 안 보여서 처음에.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얘가 16이니까 얘를 일단 좀 맞춰주기 위해서 4의 2x로 써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일단 여기다가 이게 마침 얘가 이거랑 똑같잖아요. 통분시키게 되면은 이게 딱 뭐가 되냐면 4분의 이게 돼요. 그쵸? 근데 우리 지금 이 두 식을 한번 잘 봐봐. 자, b, a가 여기 위에 점이니까 우린 여기다 대입해서 a는 8분의 4의 2b 빼기 2를 쓸 수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그대로 이 형태를 똑같이 보기 위해서, 왜냐면 여기가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 b를 넣어버리는 순간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a잖아. 이해돼? 결국 뭐가 돼? 여기 이 b 넣으면 2a가 돼. 다시 정리할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x의 2b를 넣는 순간 그때 y 값이 요건
요건데 우리가 이거를 4를 강제로 8로 쓰고 곱하기 2를 해버리면 얘가 뭐야? 얘가 a잖아. 즉 그때 y값이 2a가 될 거 아니야. x가 2b일 때 y가 2a니까 이 그래프는 2b, 2a를 무조건 지난다고. 이걸로 이 문제가 끝이에요. 왜 끝이냐? 요 그래프가 있었겠죠. 어떤 지수함수로. 원점 지나죠. 오케이?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뭔가 a 다시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요런 지수함수가 있죠. 얘랑 얘는 같은 지수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걔가 이제 또 얘랑 만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가 2b, 2a인 거지. 근데 아니 쌤, 얘가 b인지 얘가 b인지는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 맞거든? 근데 생각해봐. 1사분면에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얘 점근선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리고 얘 x에다가 0 넣어서 x절편 찾아보면은 요거라서 x절편도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치? 그럼 얘 원점에서 직선 그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돼? 1사분면에서 하나 만나고 나머지는 3사분면에서 만나. 결국 1사분면에서 두 개 만나는 꼴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가 잘못 그린 거야. 엄밀히 말해서. 결국 얘네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얘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이 원점에서 그은 직선과 하나만 만난다고. 그리고 그 1사분면의 점이 B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걸로 확정이 돼. 너무 허무해. 그래서 이거 찾으면 그냥 끝나 문제가. 그냥 끝이야 끝. 왜? 이거 있잖아. A는 A, B였어. B는 2B, 2A잖아. 둘이 중점이래. 얘랑 얘 더한 게 뭐라는 거야? 이 중점의 2배야. 그 다음에 또 얘네도 중점이면 얘네랑 얘 더한 게 또 얘의 2배야. 연립이야. A, B 구해서 끝이야 끝.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 보면 풀고 안 보면 못 푸는 거라서 좀 짜증났어요. 근데 또 6평 때 아무튼 그때 자취 가지고 말이 많았고 그것도 되게 발상적이라는 말이 많았잖아. 그런 발상적인 거를 내겠다라고 6평에서 말을 해줬기 때문에 짜증은 나지만 그렇다고 막 항의하고 할 건 아니야 또.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는 수학적인 센스가 엄청 좋지 않으면 사실 못 발견하고 근데 좀 그런 거는 그런 말이 많았잖아. 이제 수원에서 특히나 9평 때도 그랬고 9평 22가 쉬웠으니까 이왕이면 15, 21, 22를 남겨둔 상태에서는 그나마 얘가 할만하다 라는 말이 많았는데 그렇게 저도 솔직히 애들한테 추천을 했어요. 어차피 수투는 어려운 거 못 풀면 못 보니까 안 나오니까 차라리 얘 한번 시도해보고 얘는 찍맛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돼버려서 저도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아무튼 연립은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지우고 아래 거만 2배 하면은 4a 플러스 2b고 2분의 133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a 플러스 2b가 4분의 77이니까 빼버리면 3a는 해놓고 이거 그냥 다시 통분 시켜놓고 4분의 266 빼기 77이니까 이렇게 빼주면 189가 되는 거라서 a는 4분의 63이 돼요. 그리고 그때 b는 여기다가 4분의 63 들어가면은 4분의 14니까 b는 4분의 7이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a 곱하기 b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약분 없이 분모는 이렇게 되고 분자는 63 곱하기 7이면은 21의 제곱이니까 441이라서 최종적으로 분모 분자 더해서 답은 바로 457이 됩니다. 확통 25번입니다. 뭐 그냥 문제는 간단하고요. 또는인데 이건 교집합이 없어서 그냥 갖고 왔어요. 괜히 당황할까봐. 같은 색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말 그대로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색 5개 중에 2개를 뽑던가 아니면 검은색 5개 중에 2개를 뽑던가 이게 끝이죠. 그 다음에 수가 같다는 거는 뭐야? 말 그대로 흰색 2, 검은색 2로 갔든 흰색 3, 검은색 3으로 갔든 이런 식으로 같은 건데 그럼 이렇게가 되는 거죠. 조합이. 그럼 요거는 10C 2분의 말 그대로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해서 4가지가 끝이라는 거죠. 이건 뭐해서 C2를 하는 게 아니죠. 2개 더하고 교집합을 빼려고 하니까 생각해보면은 얘네가 숫자가 같다는 건 무조건 색깔은 하나는 흰색 하나는 검은색이니까 색이 같을 순 없죠. 즉 2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요걸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 10에다가 4까지 해서 분자가 24로 들어오고 10C2가 45니까 한번 약분만 해줘가지고 답은 15분의 8이 된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확통 27번입니다. 자, 이산확률 변수인데 0부터 4까지의 정수고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표만 세웁시다. 자,
x에 0 들어가면 12분의 1이죠. 그리고 x에 1 들어가도 어차피 또 12분의 1인 거 되죠. 사실 얘도 너무 쉬워가지고 3, 4가 있는데 여기는 a고 2 들어가면 12분의 3, 3 들어가면 12분의 5니까 a는 그냥 간접적으로 전체 확률의 합으로 구하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 때가 12분의 10 이러니까 얘는 12분의 2가 된다. 즉 a는 6분의 1이니까 여기서 a분의 1은 오히려 6이 되면서 얘는 36vx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럼 이제 노가다로 그냥 이것만 합시다. 평균과 제곱의 평균. 자, 쭉 12분의, 얘도 쭉 12분의 했을 때 1 곱하기 1, 2 곱하기 3, 3 곱하기 5, 4 곱하기 2. 그러면 계산하면 23에다가 7이니까 12분의 30이면 2분의 5까지 오죠. 그럼 얘 미리 제곱까지 시켜놓으면은 4분의 25를 이따가 뺄 거고, 이쪽에선 1제곱 곱하기 1, 2제곱 곱하기 3, 3제곱 곱하기 5, 4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여기 13에다가 얘랑 얘 하면 45, 45니까 12분의 90. 그럼 이번에 6으로 나눠버리면 2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5에서 빼니까 4분의 30이어서 4분의 5가 vx인데 우린 거기다가 36을 곱해야 되니까 답은 45가 되겠죠. 27번 치고 너무 쉬웠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확통 28번입니다. 자, 공은 16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주사위를 보니까 홀수면은 그냥 무조건 1, 3, 5에 넣는데요. 그래서 홀수라는 건 2분의 1의 확률이겠지. 그랬을 때는 1, 3, 5에다가 넣고 짝수일 때는 그 k가 2, 4, 6 중에 하나인데 2의 약수 또는 4의 약수, 6의 약수가 적힌 상자에 하나씩 넣는다. 그럼 이때는 짝수는 다 따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홀수는 그냥 그대로 2분의 1로 보지만 짝수는 2일 때, 4일 때, 6일 때를 따로 봐서 각자 6분의 1의 확률로 이때는 2의 약수인 1, 2, 이때는 4의 약수인 1, 2, 4, 6의 약수인 1, 2, 3, 6에 넣겠다, 공을 하나씩. 그런 시행을 4번 반복했는데 이 6개 상자에 들어있는 총 합이 홀수래요. 그게 조건방열에서 일단 분모를 차지하는 건데, 그러면 어차피 이 한 번의 행위에서 이거는 3개니까 홀수개를 넣는 거고 이거는 2개 넣으니까 짝수개 넣고 이거는 홀수개, 얘는 짝수개겠죠. 근데 지금 4개의 총합이 홀수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첫 번째로 홀수 3개에 짝수 하나, 아니면 홀수 하나에 짝수 3개. 자, 그럼 여기서 그냥 홀수를 더 합해줘. 이거 홀수는 결국 뭐야? 2분의 1과 6분의 1이니까 합해서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홀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고 짝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과 6분의 1이니까 더해서 3분의 1이겠지, 당연히. 그러면 그때 홀수가 3개니까 3분의 2가 3번. 그 다음에 짝수 1번. 그리고 독립시행이니까 이렇게. 얘는 완전 정반대죠. 이런 식으로. 얘가 3번, 그리고 여기 4실. 얘네의 합이 뭐예요? 이게 바로 분모라는 거야. 그럼 이제 분모 계산 그냥 바로 끝냅시다. 여기 81분의고 4랑 8이니까 32. 여기 똑같이 81분인데 4랑 이번엔 2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8. 더하면 81분의 42 아래로 깔린다. 이제 분자를 볼 텐데 그때 3이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인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보다 딱 한 개 더 많을 확률이라고 했어요. 일단 역시나 홀홀홀 짝이니까 이 연두색 중에서 3번에 주황색 중에 한 번을 갈 텐데 그때 잘 보자. 자, 3하고 2가 같이 들어있는 얘는 몇 번이 나와도 3과 2가 동등하게 올라가니까 둘의 그 대소 차이에 영향을 안 줘요. 그 다음에 얘는 오로지 3만 들어있으니까 이건 3이 플러스 1 되는 거고 얘네는 두 개가 동시에 뭐야? 얘도 2만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자, 생각해보자. 홀수가 3번 해, 짝수가 1번이야. 즉 연두색이 3번 나와야 돼. 그럼 우리 이거 잠깐 이름을 그냥 뭐 A, B, C라고 붙여주면, 자, 홀수가 3번이면 여기서 A 아니면 C 중에 하나, 얘도 A, C 중에 하나, 얘도 A, C 중에 하나, 얘는 B, D 중에 하나잖아. 그때 도대체 어떻게 되어야 3에 들어있는 공이 2에 들어있는 공보다 딱 하나가 더 많을지를 이제 고민해야 돼. 그럼 첫 번째, 만약에 A에만 3개를 넣었어. 그러면 3에만 플러스 1로 3개가 다 들어있잖아. 그럼 여기서 2에만 들어가도 하나가 더 많을 수가 없죠. 그럼 이건 안 돼. 그럼 이제 A를 2개로만 해봐. 그럼 나머지 하나가 무조건 C겠지. 그럼 이것만으로 어때? 3에 플러스 1 됐어. 그 다음에
여기 C는 2에만 플러스 1이니까 이것만으로 딱 3이 2보다 하나 더 많죠. 그럼 나머지 하나, 짝수에서는 B가 들어가면 2에만 하나 더 들어가니까 안 되잖아. D는 어때? 대소에 영향을 안 주니까 D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이거밖에 안 돼요. 왜냐면 A가 하나가 되는 순간 나머지 두 개가 C이기 때문에 2가 더 많아져서 얘도 탈락이야. 그래서 딱 A 두 개에 C 하나에 D 하나. 그럼 이거는 독립시행의 확률이 어떻게 될까? A는 2분의 1이잖아. 그럼 2분의 1 두 개. 그 다음에 C랑 D는 각각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한 개씩이야. 근데 이거는 이런 4C3 같은 순서 배치를 할 때 얘네야 두 개다 보니까 딱 두 종류다 보니까 4C3 같은 걸로 C를 쓸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3개 이상이 들어가면 독립시행해서 C를 못 쓰고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순서 배치를 하는 거야. 같은 거 두 개니까 2팩분의 4팩으로 순서 배치하는 거. 이거 나랑 최근에 한 친구들 좀 있을 거야, 수만운에서.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이거 일단 계산 끝내 놓읍시다. 얘가 12고 여기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6분의 1에 6분의 1이니까 얘랑 해서 3되고 지워서 12분의 1로 일단 나올 거다. 이제 이 밑에 케이스에서도 분자 계산해보면 이제는 홀수가 하나니까 A랑 C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고 나머지 짝수는 다 BD 중에 하나씩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어차피 B나 D는 3을 올려줄 수가 없어요. B는 오로지 2만 올려주고 D는 같이 올려주니까 3만 올려주는 건 오로지 A밖에 없어. 그럼 무조건 일단 여기서 A가 나와야 돼. 그래서 3이 플러스 하나가 됐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돼? B가 오는 순간 2가 추가되면서 3이랑 동등해지잖아. 나머지가 무조건 D여야만 해요. D는 대소에 영향을 안 주니까. 따라서 얘는 오히려 쉬워졌다. A 하나는 2분의 1이고 D는 6분의 1이고 얘는 이제 두 종류니까 그냥 4C1로 들어가도 상관없다. 4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216분의 1이면 지워져서 2, 여기 지워지면 108분의 1. 그럼 여기서 최소 공배수 해버리면 얘랑 최소 공배수가 324여가지고 324를 싹 다 곱해줘. 이쪽은 지워지면서 4가 되면서 160. 이쪽은 얘랑은 3 남아요. 이거랑은 324를 하면은 일단 3으로 한번 나누면 이렇게 되고 4로 다시 나누면 27이라서 여기가 30이 된다. 따라서 이제 요 0은 지워지니까 최종 정리 답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건 꼼꼼히만 잡았으면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답은 2번이 됩니다. 확통 29번입니다. 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6 이하의 자연수 A라고 했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그때의 확률은 1부터 A까지가 나오는 거니까 6분의 A라고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때는 동전을 5번 던진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A보다 클 때는 그 반대 상황이니까 여사건처럼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때는 동전을 3번만 던져.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만 기록하겠대요. 근데 그런 시행을 19,200번이나 해서 결론적으로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기록했을 때 그 기록한 횟수가 3인 횟수만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뭘 해야 돼? X라는 게 현재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을 거야. 이 P의 의미가 뭐예요? 한 번의 시행에서 뭐가 발생할 확률? 3이 발생할 확률, 기록하는 수가. 그럼 이 P는 당연히 이때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P를 생각을 해보자고. 6분의 A의 확률로 동전을 5번 던져서 이때 앞면이 3개 나올 확률은 앞면 3개, 뒷면 2개에다가 우리 이거 해주죠. 얘는 어차피 32분의 1이니까 거기 분의 10이 되는 거지. 그럼 16분의 5가 되겠지. 플러스 이 확률로는 동전을 3번 던지는데 앞면이 3번이면 이건 2분의 1의 세제곱밖에 없잖아. 8분의 1이겠지. 이게 바로 P인 거야. 그럼 좀 복잡한데 일단 냅두고 아무튼 이 상황에서 평균을 줬어요. 2의 평균은 뭐야? X의 평균은 그냥 이거 두 개 곱한 거잖아. 이항분포에서. 즉 19,200 곱하기 P가 4,800이라고 준 거야. 그럼 그때 P는 넘기면 00 지워지니까 이렇게 해보면 4분의 1이 뜬다. 결국 P는 4분의 1의 확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이 값이 4분의 1이라는 거구나. 우리는 그때 A를 구하자. 그 A도 조금 센스 있게 얘 잠깐 K로 치환해. 이거. 그럼 어떻게 돼? 16분의 5 K가 됐고 뒤쪽은 1 빼기 K의 8분의 1이겠죠. 그게 4분의 1인 거야. 그러면 16분의 5K 플러스 8분의 1 빼기 8분의 1K. 그게 4분의 1이다. 얘는 16분의 2로 바뀌니까 얘랑 하면 16분의 3K이고 8분의 1 넘기면 8분의 1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3분의 16이 되면서 K가 3분의 2구나. K가 뭐였어? 6분의 A였어. 그게 3분의 2다. 따라서 이건 6분의 4니까 A가 4였구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4면 이제 여기 들어가죠. 그럼 이게 120이니까 X가 49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물어보는데 X가 현재 이런 이항분포였고 이제 얘를 정규분포로 돌리면 평균은 4800인 게 나왔으니까 분산은 거기다가 4분의 3만 곱하면 되죠. 그럼 1200에 3600이니까 60의 제곱이지. 이제 마지막 표준화. Z하고 4920에서 4800 빼고 60으로 나누는데 얘가 120이니까 이거 결국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0.5만 더하면 되니까 0.977이 되고 1000 곱하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바로 977이 됩니다. 확통 30번입니다. 자, 10개가 일렬로 놓여 있고 공은 8개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어차피 각 주머니에는 2개 이하가 되도록 막 넣는 거야. 그럼 당연히 공이 안 들어가는 것도 되게 많을 텐데 보니까 가족권에서 1개짜리는 4개나 6개만 있어야 돼. 그러면 일단 당연히 1개짜리가 4개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1개짜리가 6개인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0개의 주머니 중에서 1이 4개야. 그럼 이제 나머지 6개의 주머니가 남는데 거기서 남는 공은 4개만 남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1개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1개는 이미 끝났으니까 결국 빵개 아니면 2개밖에 안 돼. 그럼 뭐밖에 안 돼? 2개짜리에다가 나머지는 다 빵인 거야.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1개짜리가 6개라면 이미 6개를 썼어. 그러면 공 2개밖에 안 남고 주머니는 4개밖에 안 남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 하나 들어가겠지. 나머지는 0이겠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성인데 이제 나조건을 보니까 이 근처에는 무조건 0이 있어야 돼. 그치? 2인 주머니랑 이웃한 애들은 공이 안 들어있으니까. 자, 근데 이게 마냥 쉽지가 않아. 진짜 꼼꼼히 가야 돼. 뭐 총평에서도 말할 거지만 나 이거 처음에 틀렸어. 항상 제가 공통확통 미적 풀면은 뭐 공통쪽이나 미적 쪽은 아예 답이 안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나오면 맞아. 근데 답이 나와서 틀리는 건 항상 이 확통 30번이야. 이번에도 틀렸더라고. 케이스 하나 안 세가지고. 아무튼 자, 얘부터 볼게요. 이거 2가 하나짜리가 좀 더 간편해서. 왜냐면 나조건을 쓸 때. 근데 이거를 할 때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 2가 양끝 중 한 곳에 있는 경우랑 2가 양끝이 아닌 경우, 이게 달라. 이렇게 10개의 위치가 있죠. 그때 2가 여기나 여기인 거야. 그럼 일단 그거 둘 중에 하나 정하자. 그래서 2가 여기가 되면은 이제 이 근처에는 0이 되는데 그때는 이쪽 왼쪽엔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만 0 되면 끝이죠. 즉 여기서 2 하나 0 하나 썼거든. 남은 거 1 6개랑 0 2개만 이제 자유롭게 이쪽에다가 배치하면 끝이죠. 그거는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8팩에다가 2팩 6팩 하면 되지. 끝났죠? 자, 그래서 이걸로 끝이야. 그럼 이제 얘 계산하면 8, 7에다가 2 지워지니까 이거 56. 그 다음에 2가 양끝이 아니라면 이제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자, 이제 그러면은 이거 지우지 말고 다시 보면은 2가 양끝이 아니라면 2는 무조건 0 2개랑 이웃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네를 그냥 한 묶음으로 묶어버려. 우리 이웃할 때 한 사람 취급하듯이. 그러면 2 하나에 0 2개 썼으니까 남은 애들이 0 하나 남았고 1 6개 남았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에다가 7명 8명을 나열하는 거지. 근데 그 중에 1이 같은 거 6개 있는 거지. 그리고 얘네는 서로 순서 배치하면 안 되죠. 이 순서로만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걸로 그냥 또 끝난다는 거야. 그럼 8, 7 해서 얘도 56이죠. 그래서 이쪽 오른쪽은 56 더하기 56 해서 112가 최종 답이야.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문제는 왼쪽이야. 왼쪽이 빡세. 왜냐? 지금 이 하나 있는 것도 양끝이냐 양끝이 아니냐에 따라서 뭔가 완전 구하는 게 달라졌죠. 얘는 그냥 0 하나 이렇게 박아버리고 나머지를 나열한다면 얘는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묶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번엔 2가 2개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야. 2가 이 2개가 모두 양끝이야. 이러면 이제 좀 간단해. 자, 2 이렇게. 그럼 0, 0까지도 하나씩 쓰는 거지. 그럼 2 썼고 0도 2개 썼어. 남은 게 1, 4개, 0, 2개니까 뭐야? 4팩, 2팩에 6팩 하면 끝이죠.
이거 15개 끝이야. 이건 쉬워. 두 번째. 2 중 하나만 양끝. 오케이? 그럼 하나는 양끝이 아닌 거야. 그럼 역시나 똑같이 뭐 해야 돼? 여기냐 여기냐. 양끝 일단 위치 정해야 돼. 그럼 얘까지는 일단 같이 갔어.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럼 남는 거 1, 4개, 2 하나 썼고 0, 4개 중에 하나 썼으니까 이렇게 남았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는 이쪽은 아니고 중간에 들어오니까 아까 이거 하듯이 할 거거든? 여기서도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자, 만약에 그 남은 2 하나가 이런데 동떨어져 있다면 얘는 2개 0과 이웃해야 돼. 그쵸? 근데 만약에 남은 하나의 2가 여기 있다면 이미 여기가 0이 확정이니까 0도 하나만 더 쓰면 되거든? 차이를 느껴야 돼. 자, 다시. 2가 이런 데 있다면 양옆에 0이 하나씩 더 들어와서 0이 총 2개가 새롭게 더 쓰여야 돼. 근데 2가 여기 안 있고 바로 여기 붙어 있다면 이때는 0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쓰면 돼. 뭔 차이인지 알겠어? 그거 2개를 또 나눠야 된다고 여기서. 그럼 만약에 2가 여기 있다면 0 하나 썼죠? 그럼 2 하나 쓰고 0 하나 썼죠? 나머지 얘네만 나열하니까 또 뭐야? 똑같아. 이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2가 여기가 아니고 나머지 그냥 이런데 동떨어져 있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아까처럼 똑같이 이것처럼 한다고. 2랑 0 묶어버리면 남은 게 1, 4개에다가 또 뭐 남았어? 0 하나 남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을 나열하는데 같은 거는 이거밖에 없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에서 15, 얘는 30이니까 45인데 2 곱했으니까 90이겠지. 자, 마지막 세 번째. 2가 모두 양끝이 아닌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2 하나당 얘 달고 있어. 얘도 이거 달고 있어. 근데 애초에 전체 구성이 지금 이 상태였거든? 이렇게. 근데 2 하나씩 썼고 0도 총 4개가 쓰이니까 얘네가 다 쓰였잖아. 그러면 1, 4개만 남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6명을 나열하는 거잖아. 나열하는데 1 같은 거 4개. 얘네도 완벽히 같은 애지. 이것도 당연히 같은 곳이 있는 순열이야. 그럼 15개지.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해서 틀렸어. 자, 또 뭐가 있어? 얘네가 이렇게 한 묶음이어도 돼. 그럼 위에 거랑 차이가 또 느껴져? 여기서는 0이 총 4개 쓰였는데 여기선 0이 3개만 쓰이면 되거든. 여기선 0이 하나 남아. 그럼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5개가 한 묶음으로 이웃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역시나 또 6명인데 이번에는 이 같은 게 4개만이니까 여기서 30까지가 더 들어와야 된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가 최종이다. 그럼 여기 45, 45에다가 90 더하면 135, 거기다가 얘도 했으니까 150, 그리고 이쪽에 110이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종적인 답이 바로 262가 됩니다. 미적 25번입니다. 자, 이런 거는 너무 대놓고 샌드위치 정리기 때문에 너무 제대로 풀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는 최고차 항만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AN인데 플러스 2? 이딴 거 상관없어. 여기 2도에서 상수항 더해지는 건 아무 의미도 없다고. 그냥 괴롭히려고 낸 거야. 오케이? 그냥 AN의 제곱만 하면 어떻게 돼? 이쪽 25N 제곱, 얘도 보세요. 이거 자체가 3N이었어. 어차피 2N 더면 당연히 5N 똑같아야 돼. 이건 다를 수가 없어요. 샌드위치를 써야 되니까. 그럼 이쪽도 25N 제곱이잖아. 결국 요 놈은 그냥 25N 제곱을 담당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자. 바로 밑에 거는 여기다가 n 하나 곱하래. 아, 5n 제곱 되겠네. 얘도 5n 제곱이잖아 어차피. 그 다음에 5n 제곱 더하래. 그럼 어떻게 돼? 이쪽도 다 5n 제곱 더해지니까 10n 제곱 되겠지. 상수도 하는 거 의미 없지. 끝이야. 그냥 이렇게만 가시라고요. 최대한 빠르게. 오케이? 그래서 지워져서 2분의 5가 답이 된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미적 26번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뭔가 계산이 살짝 지저분하고 지금 선지만 봐도 알겠지만 그냥 그래서 갖고 온 것 뿐이고, 정말 혹시나 정사각형 넓이 공식 몰라서 막 그려서 하면 안 돼요. 정삼각형은 딱 있을 때 두 가지는 무조건 그냥 외워놔야 돼. 한 변의 길이 a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높이는 요거죠. 이거 2분의 루트 3a. 두 번째 넓이 뭐야? 4분의 루트 3 a제곱. 기하로들은 워낙 자주 나와서 좀 외웠을 텐데 나머지 애들은 생각보다 정삼각형이 자주 등장하진 않다 보니까 까먹는 애들도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바로 가셔야 돼요. 이거 바로 쓰는 거야. 지금 정삼각형 나왔으니까. 그러면 4분의 루트 3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내고 1부터 2까지 하고 얘 제곱이니까 어차피 x 플러스 xl은 x면 묶어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리고 x랑 lnx 같이 있으니까 당연히 부분적분 해야 되고 ln 쪽을 미분해야 되죠. 그럼 얘는 적분해서 이렇게 되고 이쪽은 미분하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 따라서 2분의 1 x제곱에 1 플러스 lnx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걸려 있고 빼기 얘랑 얘랑 곱하면 그냥 2분의 1 x가 되죠. 그럼 얘는 다시 이렇게 적분하는 거고 이쪽 간단하니까 얘부터 처리하면 4분의 1 x제곱에 넣으니까 4 빼기 1에서 4분의 3 이쪽은 2가 다 들어가면 여기 4니까 2에다가 1 플러스 ln이가 됐고 빼기 1 들어가면 여기 0이니까 그냥 1이어서 의미 없고 이쪽 2분의 1만 남으니까 이렇게 되네. 그럼 2 플러스 2ln이 빼기 2분의 1에다가 빼기 4분의 3까지 있죠. 그럼 이거 4분의 2, 4분의 5를 빼 여기서 그럼 또 4분의 3 되지. 이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얘를 또 곱해줘야 되지. 4분의 루트 3을. 그러면 이쪽은 16분의 3 루트 3 이쪽은 지워지면서 2분의 루트 3 ln인데 문제 선지를 보니까 전부 다 얘 싸그리 통분이죠. 그럼 이쪽도 16으로 통분해야 되지. 그럼 8을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16분의 하고 얘랑 얘 더하는 거니까 루트 3으로만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찾는 거지. 16분의 루트 3에다가 3 플러스 8 ln이면 이쪽에 있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미적 27번입니다. 자, 매개 변수 나왔으면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는 물어보고 실제로 물어보고 있죠. 그냥 이거는 바로 dx dt랑 dy dt는 미리 써놓읍시다. 곱에 미분할 거예요. 앞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거는 그냥 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할 땐 상수는 의미 없고 얘를 미분하면 우선은 2 사인 파이 t에다가 얘가 속미분되면 또 파이의 코사인 파이 t까지 오는 거죠. 여기까지 써야 돼. 그 다음에 dy dt도 하자. 역시나 똑같이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냥 쓰고 플러스 앞에 거 그냥에 뒤에 거 미분할 때 우선 마이너스 6의 코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얘 자체를 속미분할 때 또 마이너스 파이의 사인 파이 t가 오니까 얘네 결론적으로 필요 없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딱 이렇게까지 된 거고 이거 일단 냅두고 굳이 막 묻고 막 하지 마요. 일단 냅둔 다음에 그 다음에 보자. 얘랑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면 결국에 y 자리엔 이게 들어오고 여기 x 자리엔 요게 들어오잖아. 그 식을 그냥 써보자. 2의 4t에다가 1 빼기 3의 코사인 제곱이라고 그냥 쓸게요. 는 3에다가 2의 4t에다가 1 플러스 사인 제곱이 있고 빼기 5이라고 돼 있어. 일단 얘네가 요게 있으니까 한번 그냥 넘겨보자. 그럼 2의 4t 제곱으로 묶었을 때 1 빼기 3c 제곱이 있고 빼기 2의 4t 제곱으로 묶었을 때 얘는 미리 넣어버리면 3 플러스 3s 제곱이잖아. 그게 마이너스 5이에요. 자, 그럼 얘 묶었어. 여기서 빼기니까 이렇게 다 뺐어.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돼? 딱 마삼으로 묶었을 때 s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이거 어차피 1이잖아. 그럼 요 놈들 마삼에다가 또 마삼이면 마이너스 6인데 1에서 마6 뺐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지. 그게 이거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5 지워지면 결론적으로 이때 t는 4분의 1이 되면 되겠다. 오케이. 결론적으로 뭐야? 뭐 이때 p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t가 4분의 1일 때 이거 싸그리 다 넣어서 얘분의 얘를 하면 되죠. 어차피 t에다가 4분의 1 다 넣을 거거든. 넣으면 이거 어차피 1이잖아. 그럼 4, 2에다가 자 t가 4분의 1이면 이거 4분의 파이잖아. 루트 2분의 1인데 제곱하면 2분의 1이고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야. 자 뒤쪽 얘 또 그냥 2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2파이부터 먼저 쓰고 얘 어차피 루트 2분의 1 얘도 루트 2분의 1이면 아까 이거 제곱과 똑같이 뭐야 어차피 2분의 1이지. 여기까지 왔어. 그럼 지워졌어. 여기도 지워졌어. 6, 2에다가 파이 2야. 이게 뭐야? x쪽이야. dx dt 쪽. 그럼 2로 묶었을 때 파이 플러스 6이 되고 이거 분해가 되는 거지. 이제 밑에 여기도 똑같이 4, 2야. 자 이것도 역시 뭐야? 2분의 1이야. 1 빼기 2분의 3이니까 이번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치? 지워지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뒤쪽 여기 2 있고 6파이 있고 아까랑 똑같이 여긴 2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지. 그럼 지워져서 3파이니까 2로 묶으면 3파이 빼기 2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지워지니까 바로 요게 최종 답이다. 찾읍시다. 어딨어? 파이 플러스 6에 여기 있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미적 28번입니다. 아, 진짜 평가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6월, 9월 때 28번 그렇게 어렵게 줘놓고 너무 쉬웠잖아, 솔직히. 그쵸? 한 개는 아닌 것 같고 두 개도 차마 못 줄 것 같아서 처음으로 1.5개를 줬어. 어? 진짜. 자, 볼게요. fx 위에 뭐 이런 점이 있는데 일단 fx의 대략적인 개형 파악을 위해서 우선은 미분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 체크할 거, 이거 ln 로그니까 진수 조건 때문에 우리는 정의역을 얘로 한정시켜서 보면 된다. 오케이? 자,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어차피 얘 때문에 점근선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점근선 이렇게 마이너스 1인데 어차피 이쪽은 안 봐도 돼. 정의역 때문에. 이쪽만 볼 건데 x를 무한대로 땡기면 어떻게 돼요? 얘는 0으로 가고 이쪽 때문에 무한대로 가면서 이 무한대로 가겠지. 그 다음에 반대로 x를 만약에 마1 쪽으로 가는데 마일에 정확히 말하면 우극한이죠. 마일 플러스로 땡기면 이쪽은 그냥 뭐 마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마이가 되는 건데 이쪽이 0 플러스가 되면서 얘가 무한대로 가죠. 이쪽도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러면 아, 무조건 뭔가 극값 하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미분해보자. 한 번만 더. 그러면 자, 일단 이거 좀, 자, 너무 지저분해서 이렇게 쓴 다음에 자, 한 번만 더 미분해보면 f2'은 이제 그럼 1 빼기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되니까 이게 0이 될 때를 살펴보면 x 플러스 1이 이게 풀마 1이 될 때, 요 놈이 풀마 1인 거죠. 그럼 그때 x는 0 아니면 마이너스 2인데 얘는 정의역에 속하지 않으니까 아, 0일 때가 극값이구나. 그럼 여기다 이제 0을 다시 넣어보면은 딱 어떻게 되냐? 0이 돼요. 즉 얘는 0,0을 극점으로 하는 애가 돼. 이게 f'이니까 아무튼 그럼 f'은 항상 0 이상이잖아. fx는 증가만 하겠구나. 요 그래프는. 그럼 이제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도 이 ln의 진수 때문에 역시나 마이너스 1은 점근선이 맞고 x를 무한대로 땡기면 어차피 이쪽이 가장 깡패니까 무한대로 갈 거야. 자, 반대로 또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보내면 얘는 어떤 상수로 가지만 이쪽이 0 플러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로그에서 0 플러스는 오히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근데 얘가 계속 증가만 해. 이렇게 증가만 할 건데 자, 0일 때 한번 체크만 해보자. 0일 때 뭐 지나는지만. 0 하면 지워지고 이쪽도 ln1이니까 0이어서 얘도 0,0을 지나니까 그냥 얘는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증가만 하는 fx가 되는 거예요. 그림도 너무 단순했어. 그래서 근데 아무튼 s가 0보다 크대. 그럼 s, fs는 이렇게 1사분면에 있겠죠. 거기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임은 그냥 0, fs잖아.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의 접선이 있대. 그럼 그 접선의 y절편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일단 접방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거기서 y절편이니까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라서 결론적으로 이게 y절편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에 마이너스 s의 f's에 플러스 fs가 찍히는데 그럼 그때 요 거리, 이 거리는 어떻게 해? 위에서 아래 빼는 거잖아. 빼면 fs가 또 날라가고 뺐으니까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결론적으로 이거밖에 안 남아. 그게 남아. 그 거리가 t가 되도록 하래. 그리고 그때 s를 gt라고 하지. 너무나 역함수잖아, 이거는. 그쵸? 근데 일단 f'x라는 게 요거니까 f's는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s가 하나 곱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게 t래. 그리고 그때 s가 gt래.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자, t제곱 빼기 t 플러스 이거 자체를 하나의 함수로 보면은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h 안에 s가 들어가 있는 놈인데 s 자체가 gt니까 hgt가 t네? 아, gt는 ht랑 역함수 관계구나. 이거 그냥 너무 전형적이라고. 이게 27번이면 모르겠어. 28번에 나왔다고. 오케이? 무조건 풀었어야 돼요. 자, 마지막 이거 2분의 1부터 4분의 27이래. gt인데 gt 대신에 우리가 얘로 써봐. 역치환이죠. t 자리에다 뭐 넣어? hk 같은 거 넣어. 그러면 dt는 h'k의 dk지. 그리고 여기서 이게 hk가 들어가니까 얘랑 지워지면서 이거 자체는 k가 되고 dt 자리에 얘가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적분 구간만 조금 귀찮을 뿐이다. 적분 구간은 t가 2분의 1일 때 얘를 만족시키는 k값을 찾아야 돼. 어차피 hk라는 게 요식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은 k제곱 빼기 k에다가 k 플러스 1분의 k 하고 그게 2분의 1일 때 그때 k 값만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는 k에 k 빼기 1이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양변에 k 플러스 1을 하나 곱해주면은 요렇게 되고 이쪽에 k 플러스 1이 들어오겠죠.
이 상황에서 얘는 k제곱 빼기 1이니까 이것까지만 k세제곱 빼기 k인데 얘까지 해서 지워지니까 좌변에 얘만 남아서 우리는 이것만 풀면 되는 거지. 이따가 4분의 27 할 때는 이 상황에서 2분의 1 대신에 4분의 27만 쓸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아무튼 얘부터 풀어주면 양변에 2배 하고 다 넘기면 이거죠. 어차피 k 1 들어가면 끝이죠. 여기서 다른 건 더 고민 안 해도 되죠. 왜? 1대1 대응이니까. 따라서 그때 k 값 찾았어. 여기 1이야. 이제 4분의 27일 때 윗끝도 찾읍시다. 바로 가자. 여기서 4 곱해. 나머지 다 넘겨. 자, 조리제법이야. 나 기억나요? 수능 한 전전날인가 내가 고1 거 특강 올렸을 때 조리제법. 그때 뭐 하라 그랬어? 약수분의 약수. 1이나 마일 안 되잖아. 바로 2는 시도도 안 해봐야 된다고. 3 바로 시도하자고. 3 시도하면 바로 돼요. 그래서 이게 딱 맞아 떨어져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었다고, 시간을. 오케이? 아무튼 그때 K는 3이니까 이렇게 됐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H'K만 구하면 되는데 그냥 요거 미분만 하면 되죠. 이거 미분할 때도 아주 살짝 센스껏 바로 미분하지 말고, 그럼 이거 목세 미분법 해야 되니까 일단 미분하기 전에 얘를 이렇게 바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얘는 그냥 1이잖아. 그 다음에 뒤쪽은 이렇게. 그 다음에 미분하면 진짜 훨씬 편해. 그럼 2t 빼기 1에다가 요 놈만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 오히려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거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이게 k로 둔갑하면서 돌아오고 k가 다시 곱해지니까 2k 제곱에 빼기 k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k가 됐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1부터 3까지 하면 돼. 밑에 지울게요. 이미 했던 거니까. 자, 좀 지워 놓으면은 여기서 얘는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따로 미리 하자. 좀 쉬운 애들. 이것만 미리 좀 해주면 1, 3 넣으니까 이렇게 넣으니까 3분의 2에 27 빼기 1 하면 26, 2분의 1에 9 빼기 1 하니까 8, 그럼 3분의 52, 3분의 12, 여기까지는 3분의 40으로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 얘네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도 또 센스. 얘가 제곱이니까 또 분모니까 요놈이 k만 참 좋을 것 같아. 그냥 마치 평행이동 하듯이 치환하면 되죠. 결국 k 플러스 1을 또 뭔가 새로운 문자로 놓는 느낌으로. 그래버리면 어차피 2부터 4까지 들어가니까 얘는 굳이 새로운 문자 안 할게. 그냥 똑같은 느낌이니까. 하나 줄였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지. k 빼기 1로.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냥 그대로 dk라고 써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럼 k분의 1 빼기 k제곱분의 1이니까 그거를 적분하면 얘는 lnk지. 이거 들어가죠. 2, 4. 그러면 빼기.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이거 자체가 k분의 1로 되죠. 그럼 오히려 플러스로 되는 거지. 이렇게. 얘는 ln4 빼기 ln이면 그냥 ln이만 남고 요 놈은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남아서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하면은 3분의 40에 ln2에다가 4분의 1. 얘랑 얘는 또 12로 치환이래. 통분. 하면은 160. 이쪽은 12분의 3. 따라서 12분의 157이고 ln2를 더한 게 답이 된다. 이 정도면 솔직히 28번 이름값 전혀 못한 거예요. 너무 쉬워서. 아무튼 그래서 답 찾아보면은 답이 5번이 되겠죠. 미적 29번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할만 했는데 괜히 또 29번이고 공통에서 시간 이번에 많이 뺏겼을 수도 있어서 시간 관계상 아예 시도도 못 해봤을까봐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일단 등차 수열 A에는 첫째항과 공차가 아예 같으니까 그럼 A에는 그냥 DN 그냥 이런 꼴이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착각하면 안 되는 거 끊겨야 돼. 뭔 말이냐면 등비 수열이 첫째항과 공비가 같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 말은 아니야. 그래서 등비 수열 B에는 그냥 있는 거야. BN으로. 아무튼 그랬을 때 어떤 자연수 K래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는 아니지만 아무튼 어떤 자연수가 있고 그때 이 i라는 자리에다가 1, 2, 3을 다 넣을 수가 있어. 당연히 넣어야 되겠지. 1 넣으면 a 1분의 1 뭐 이렇게 되고 2 넣으면 a 2분의 1 그 다음에 3도 넣고. 근데 그랬을 때 어차피 얘네가 뭐가 돼요? 1 넣으면 d고 2d고 3d잖아. 그래서 좀 지우고 1 넣었을 때 d분의 1 2d분의 1 3d분의 1인데 얘네가 딱 이웃하는 등비수열의 항들이니까 등비 중앙을 당연히 써야 되겠죠. 가운데 거 제곱 은 양 끝에 곱. 전개 바로 갈 거예요. 4d제곱분의 1 빼기 d분의 1에 플러스 1이고 이쪽 전개하면 3d제곱분의 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d분의 1 마이너스 3d분의 1 플러스 1이면
플러스 1 지워져. 이것도 지워져. 자, 여기서 그냥 d제곱 곱해 양변에. 그럼 이쪽 4분의 1만 남아. 얘 3분의 1만 남아. 얘는 d제곱 곱하면 하나가 남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3도 곱해. 아, d 넘겨. 1 빼기 4분의 3이야. d 나온 거예요. d가 나오는 순간 AN은 완성됐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d가 4분의 1이니까 d분의 1은 4잖아. 이거 3이죠. d가 4분의 1이니까 얘는 2가 돼. 1이야. d가 4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4가 돼. 3분의 1이야. 뭔 말이야? 공비도 나온 거야. 그치? r도 3분의 1로 나왔다. 두 개 잡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런 급수가 있는데, 자, 봅시다. r이 3분의 1이니까 이것만으로 수렴하죠. 무한등비급수로. 또 하나, 얘도 잘 보면 어떻게 돼? an이 요거였거든. 그럼 이게 4분의 1n에다가 4분의 1의 n 플러스 1 분의 1이라면 어차피 이 상수는 16으로 가고 여기서 급수 씌우면 이것도 부분분수로 이거 자체로도 수렴하죠. 나눠. 이거랑 얘를 나눠. 그러면 여기서 방금 얘는 어떻게 됐어? 지금 이거 그대로잖아. 즉 16에다가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16은 빠져나온다고 하고 얘는 n분의 1부터 쭉 그거 다 지워지잖아. 1만 남잖아. 1만. 오케이? 그럼 어차피 여기 16만 남아. 얘는 1 빼기 r분의 첫째 항이지. 그럼 이건 3분의 2니까 2분의 3b에다가 16을 뺀 게 돼. 그게 0부터 30이래. 16 더하고 3분의 2를 곱해주면 이쪽에다 이렇게 다 곱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는 3분의 92, 3분의 32가 됐는데 아니 그래서 b는 어떻게 특정하나요? 자, bn이라는 등비수열의 항들 중에서는 무조건 3이라는 항과 1이라는 항과 3분의 1이라는 항이 존재하고 있죠. 그럼 그 전의 항은 9고 그 전의 항은 27이고 이렇게 가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항들 중에 하나여야 돼. 뭐가? b라는 첫째 항이. 근데 얘를 보니까 어때? 이게 대충 10점 얼마야? 얘는 30점 얼마야? 이 안에 딱 뭐가 있어? 27이 있어. 아, 첫째 항 27이었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A2는 뭐예요? 여기다가 그냥 2 넣는 거니까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공비 R제곱이죠. R이 3분의 1이니까 공비 9분의 1 됐어. 첫째 항은 뭐야? 여기서 B2니까 얘가 첫째 항이었지. 그럼 그 다음 두 번째는 9지. 9. 이게 B2지. 끝이라고. 그럼 9분의 8이니까 8분의 81이고 2분의 1까지 있으니까 16분의 81이다. 이제 분모 분자 더한 게 답이니까 답은 97이 됩니다. 미적 30번입니다. 이것도 막 너무 어렵다 정도는 아니었는데 볼륨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일단 fx가 계속 증가하는 연속함수고 그 말은 이 역함수 역시도 당연히 증가를 해야 되겠죠. 지금 가랑 나를 보면 다 역함수에 대한 식이거든. 그래서 하나하나 잘 파헤쳐 볼 텐데 자, 일단 요거 x가 마일에서 1 사이에서 4를 넘기면 f 역함수의 제곱이 4분의 x제곱에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잘 보면 이거는 2분의 x에 여기까지 해서 전체 제곱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게 좌변 우변이 다 제곱꼴이야. 그럼 제곱꼴은 마치 절대값처럼 어떻게 풀리는 거야? 한쪽은 그냥 풀리고 한쪽은 풀마로 풀리는 관계죠. 언제? 이 범위에서. 그럼 우리는 일단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자고. 이거 그냥 2분의 1이 있고 x가 있고 얘 어차피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얘는 대략적으로 생긴 게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어차피 마일부터 1까지만 볼 건데 여기서 우리 이거 딱 극점까지 1대 루트 3인 거 기억하시죠? 그럼 여기가 루트 3분의 5니까 얘가 1보다 커. 그쵸? 그럼 어차피 마일부터 1까지만 여기서 잘려. 이것도 뭔 말인지 이해되죠? 즉 이거 일단 플러스인 그래프를 그렸더니 얘가 마일부터 1까지 그냥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애야. 근데 절대값이래. f 역함수도 계속 증가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 마이너스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완전 반대로 이렇게 증가하겠지. 아, 따라서 이 f 역함수는 이 구간에서 여기는 무조건 마이너스를 택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일단 되는 거야. 그리고 한번 값 대입을 해보면 자, 이쪽에다 이제 이런 그래프인 거 알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1랑 마1, 일 때 값을 한번 보면 여기다가 1 대입하면 2분의 1에다가 마사가 됐어. 거기에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이건 2가 되겠죠.
그럼 마이 대입하면 이쪽만 마이너스로 하나 바뀌는 거니까 이쪽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우선 마일부터 1까지는 완성이 됐어요. 자, f 역함수를 써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x제곱 빼기 5가 됐다. 언제? 마일에서 1까지는. 그 다음에 좀 더 볼게요. 그래서 그래프는 현재 이런 식으로 생겼고 원점 지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마일보다 작으면 요건데, 얘 보면 이것도 또 풀려야 되니까 얘는 범위를 두 개로 나눠서 볼 거야. x가 우선 1보다 클 때부터, 그럼 그때 절대값 역함수는 얘는 그때 플러스로 풀리죠. x가 1보다 크니까. 그럼 그때는 이렇게 풀리는 거다 보니까 이때 얘는 뭐가 돼? 또 여기서도 풀맞아. 자, 그럼 역시나 뭐야? 일단 이 그래프 그려봐. 이 그래프는 1을 점근선으로 하고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이거 이미 증가하고 있죠. 얘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를 점근선으로 하고 내려가겠지. 감소만 안 되잖아. 우린 무조건 증가만 택해야 돼. 무조건 얘가 돼야 돼. 그래서 이때는 얘가 풀마 중에 플러스를 택해야 돼. 이렇게. 아, 그래서 이때 얘는 2의 x 빼기 1 플러스 1이구나 라고 쓸 수가 있겠죠. x가 1보다 클 때. 자, 이거 조금 내려서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가 마일보다 작을 때도 볼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아무튼 간에 이 그래프는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지수함수로. 마지막 x가 마일보다 작다면 그때는 역시나 절대값의 역함수가 있고, 이때 여기서는 얘가 마이너스 x로 나오죠. 그럼 2에 마이너스 x 빼기 1에다가 플러스 1. 따라서 그때 역함수는 역시나 또 풀만데, 그럼 일단 이 그래프를 보자고. 얘는 똑같이 1을 점근선으로 하되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 원래 이게 아니고 y축 대칭한 이런 느낌이죠. 그럼 이거 감소하니까 이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아예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되니까 마이를 점근선으로 하면서 이렇게 증가할 거 아니야. 아, 이번엔 이 그래프구나. 따라서 이때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이게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게 달라붙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돼서 이게 바로 f 역함수의 그래프 전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떤 m에 대해서 기울기가 m이고 1,0을 지난 직선이 이번엔 그냥 fx랑 만나는 점의 개수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fx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1,2랑 마일,마일을 기준으로 함수들이 바뀌니까 여기선 y는 대신시키면 2,1과 마일에서 뭔가 바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반대로 뭔가 요런 식으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 아래로 블록이 뭔가 위로 블록으로 바뀌는 느낌이겠지. 얘는 또 위볼이니까 다시 아볼로 바뀌어서 이런 느낌이 뭔가 fx가 될 건데 1,0에서 그었대. 오케이? 자, 근데 이거 일단 이 그래프로 해석 안 할 거예요. 왜? 우리 얘네식 그러면 다 역함수로밖에 모르잖아.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지수니까 뭔가 ln으로 나오겠지. 얘는 3차함수 역함수면 제대로 나오지도 않잖아. 이렇게 해석 안 하고, 자, 잘 생각해. 여기서 m값 막 잡히면서 우리는 교점의 개수를 볼 텐데, 이거를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이 그래프 자체를 y-스 대칭시킨 게 방금 그린 요 역함수잖아. 그럼 여기서 얘도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 0,1이 되는 거야. 어차피 교점의 개수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서는 대신에 기울기를 여기서 m이라면 여기서 그냥 m분의 1로 시작하고, 어차피 똑같이 막 그을 거야. 그때 교점의 개수가 언제 변하는지. 왜? 불연속인 점을 찾아야 되니까. 두 군데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이 기울기가 딱 0이라면 한 개일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조금 증가시켜보자. 한 개야. 뭔가 어디서 바뀔 수 있어? 뭔가 여기 접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뭐가 돼야 돼? 요 위로 블록인 함수랑 접할 수 있잖아. 이거는 3차 함수니까 요거죠. 얘랑 접할 때를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럼 이걸 일단 3차 함수 전개해보면 요거니까, 여기서 미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x제곱에 플러스 2분의 5죠. 접점을 t라고 할게. 그럼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요건데,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이게 t, 이것과 어떤 거에 0,1의 평균 변화율이죠. 그럼 t분의 이렇게 해서 빼기 1만 하면 되고, t가 건너갈 거예요. 그럼 t 곱해질 거야. 이렇게. 자, 곱해지고 나면 이렇게만 남죠. 그럼 양변에 지워지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t세제곱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t가 1이지.
아, 접점이 딱 이거야, 접점이. 그럼 그 말은 뭔 소리냐면 접할 때 이렇게 두 개 지나는 게 아니고 딱 접할 때가 딱 이 접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뚫고 가. 그럼 여기도 한 개야. 올라가면 또 계속 한 개야, 계속 한 개.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언제까지? 계속 안 바뀌다가 언제 바뀔 수 있냐? 이쪽과 만날 때. 이렇게 접할 때는 있잖아. 이때는 여기까지 만나니까 두 개 될 거 아니야. 아, 이때는 무조건 불연속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는 요거랑 접하는 건데 얘는 뭐야? 3차 함수가 아니고 바로 요 놈이죠, 요 놈. 위에 있는 이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그때 접점을 다시 또 t라고 해보자. 아무튼 얘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 y'은 그냥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자 이번엔 t, 요것과 또 0,1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죠. t분의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또 1을 또 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2를 빼는 거죠. 그럼 이때는 t를 넘겨버리면 t 곱하기 2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얘도 같이 넘길게. 그럼 똑같은 항이고 플러스로만 바뀌니까 이렇게 됐고 여기서 지수에다가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얘는 값은 못 구해요. 그냥 t가 어떤 알파일 때 성립하겠지 이게. 오케이? 그냥 그 알파를 잡는데 그 알파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얘보다 큰지 작은지만 생각해보면 자 당연히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전체 값이 음수가 나오려면 얘가 무조건 음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t가 무조건 마일보다 작은 쪽에서 접점이 생기겠지. 그래서 접점이 생기는 게 확실하죠. 여기 마일 기준으로 얘보다 작은 쪽이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접점을 그냥 알파로 잡자고. 오케이? 그럼 그 알파라는 접점을 지날 때 그때의 기울기를 우리가 잠깐 K라고 하자. 그럼 그 K라는 기울기에서 불연속이 아니고 왜? 그때는 M분의 1이니까 실제로는 M의 값에서는 언제야? K분의 1일 때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그림으로 슬쩍 보면은 이런 느낌이겠지.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이쪽에서 만날 테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아무튼 K분의 1이라는 어떤 양수값에서 한번 불연속이 생긴다. 그리고 아무튼 알파라고 하는 그 접점은 무조건 얘를 만족시키는 값이긴 해야 된다 라는 걸 일단 잡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키워주면은 이렇게 지나면서 이쪽에서 두 군데 만나고 이쪽에서 무조건 한 군데 만나니까 세 군데겠죠 이제부터는. 자 그럼 계속 세 군데인지 보자. 세 군데 여기서도 언젠가 만나는 거 되죠. 하나 둘 셋 이쪽에서 만나고 그럼 완전히 거의 무한대에 가까이 이렇게 키웠어. 그럼 어때? 하나 이쪽에서 또 하나 무조건 만나. 이쪽에서도 무조건 얘 이렇게 되니까 하나 만나. 계속 세 개니까 안 생겨. 그치? 불연속점이 안 생긴다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양수 쪽만 봤으니까 혹시 음수 쪽도 봐. 아까 0 기준으로 한 점이었는데 음수가만 하나 없어. 계속 하나야. 불연속이 없다고. 불연속 두 개라고 했는데 이상하잖아. 왜 그럴까? 자 이게 n분의 1이라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울기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 기울기가. 그러면 이때 몇 개에서 만나? 여기서만 만나죠. 이게 지금은 무한대로서 발생 안 하지만 사실 m에서는 이게 그냥 0인 거잖아. 그치? 자 생각해봐. 이제 이 그림으로 실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였으니까 이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은 기울기가 0일 때 한 점에서 만났어요. 여기보다 아주 살짝만 키우잖아. 어떻게 돼? 아주 살짝만 키우면은 실제로 얘가 여기 지금 제가 너무 대충 썼는데 기울기가 0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구해보면 여기 이 3차 함수기 때문에 얘 미분하면 이거였잖아. 여기 0 대입하면 2분의 5잖아. 그럼 이쪽은 5분의 2야 기울기가. 다시 뭔가 제대로 그려버리면 잠깐만 이 부분만 다시 그릴게. 이 부분만 얘가 0으로 뭔가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서 0일 때 한 점 살짝 키웠어. 살짝 키우면 여기서는 이제 얘네랑은 안 만나지만 결국에 이거랑 이게 어떻게 돼? 얘 위로 볼록 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여기서 어딘가 만나고 똑같이 여기서도 어딘가 무조건 만나야 돼. 이쪽에서 0보다 조금만 커지면 바로 세 점이니까 0이라는 기울기도 불연속인 거야. 오케이? 그럼 결국에 K분의 1이라는 양수랑 0이랑 두 군데서 불연속이 생기니까 A가 B보다 작다고 했죠. A가 0이고 얘가 K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그때 G0이라는 건 뭐야? 정확히 기울기 0에서의 교점의 개수는 한 개죠. 이거 한 개였어. G0은 1이야. 그 다음에 0의 우극한에서의 G는 뭐 어떻게 돼? 살짝만 키워도 3개라는 거 방금 보였죠? 이건 3이야. 이건 1 곱하기 3이라고. 그 다음에 B라는 지점은 뭐였어? 아까 여기 이 접선이기도 했고 여기서 접선을 해도 두 점이죠. 여기 하나에 이쪽 하나. GB는 2야.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얘를 보는 건데 얘는 B 자리에 우리가 K분의 1을 넣어버리면 K분의 1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lnk분의 1이라는 게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고 이 마이너스는 제곱되네 죽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klnk의 제곱이 되겠죠. 우린 얘만 구하면 돼. 자, 근데 k가 뭐였다고? 여기서 접할 때의 기울기고 그때의 접점을 우리가 알파라고 설정해놨어. 자, 이때 우리 아까 봤지만 접점 잠깐 t로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였단 말이야. 그럼 그게 알파가 들어갔을 때의 기울기가 k잖아. 알파랑 k의 관계 이해되시죠? 즉 2의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이 k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은 ln k가 되는데 그럼 얘가 이거잖아. 즉 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ln k니까 여기 자리에다가 내가 얘를 넣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ln k에 2에다가 이거는 마이너스 ln k 들어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ln k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2잖아. 플러스 플러스 되고 얘는 그냥 k랑 같죠. 아, 이게 2구나. 근데 이게 뭐였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딱 요거였잖아. 이거 어디 갔어? 요거. k ln k 방금 2로 구했죠. 그래서 2의 제곱이니까 4가 된다고. 그래서 3 플러스 8에서 11이다.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센스. 굳이 역함수의 그래프를 줬는데 원함수로 볼 필요가 없어요. 원함수는 그려는 놓되 일단 일반적인 그 전체적인 파악은 역함수로 하고 대신에 아까 봤지만 역함수에서 이 기울기는 원함수에서 빵이니까 오히려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반대로 역함수에서 기울기 0짜리는 원함수에서 기울기가 무한대짜리니까 이건 어차피 안 되겠지. 오케이? 아, 그리고 내가 아까 설명 잘못했다. 0,0에서 긋는 걸로 생각했다. 그쵸? 이거 사실 그러니까 대세에는 지정 없는데 이거 지금 1,0이 기준이죠. 아무튼 기울기가 0일 때는 빵개가 맞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0보다 조금만 커지면은 여기서 하나 만나고 이쪽에서도 하나 만나고 이쪽에서도 하나 만나는 거 맞아서 총 3개인 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계속 0,0을 뭔가 그 기준점으로 생각했었네. 이건 미안해요. 아무튼 개수 판단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답은 11이 됩니다.